에어 시즌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NBA 온 에어 시즌 5 44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늘 함께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야님. 가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수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인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좋은 멤버들이 모였네요. 네. 그렇죠. 좋은 멤버가. 나머지는 좀 안 좋은 멤버가. 우리가 자주 하던 그 멤버들. 그렇죠. 네. 아주 좋네요. 오늘은 뭔가 이제 승리의 기운이 느껴지면서 어떤 그런 패잔병의 느낌이 없이 아주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레이커스와 감사합니다. 르브론이. 뭐 갈 길은 멀지만 서로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큰 암초를 만나진 않았고요. 컨퍼런스 파이널까지는 무사히 도착을 10년 했다. 만이죠. 10년 만에. 뭐 서로의 기여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조금 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도하나요 지금? 네. 너무 김칫국인데 오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부의 한 경기가 클리퍼스와 그렇죠. 덴버의 경기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또 제가 있죠. 사실 그 이번 주 녹음 일자를 월요일로 잡았던 이유가 오늘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죠. 시리즈를 리뷰하고 이제 프리뷰를 하자. 근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거기서 큰 죄책감 느끼고 있어요. 내일이 마지막 경기인가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죠. 내일은 경기가 없고. 참 마지막에는 그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또 레이커스랑 붙을 테니까 그렇죠. 누가 올라오냐에 따라서 또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의 프리뷰까지 심지어 실차전에 레이커스 선수들이 관람을 온다고 하죠. 직접 르브론이랑 온다고 하는데 아직 뭐 기정사실화된지 모르겠는데 온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팝콘 각이네, 팝콘 각. 얼마나 떨릴까? 카와이 한 100점 넣으면 얼마나 떨릴까? 그렇죠. 차라리 그 경기에서 100점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로봇이기 때문에 컨디션 올라가는 게 더 문제예요. 아무튼 자, 44번째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뉴스부터. 요즘 우리 구호는 안 외치고 하나요? 그거 외쳤죠? 외쳤나요? 네. 제가 정신 나갔나 봐요. 너무 취했나 봐요. 저희가 원래 한 시즌에 방송을 몇 회 정도 하죠? 35, 6회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도면 끝나죠. 알겠습니다. 길게 하고 시작 얼마 남았어요? 시작을 해서 이제 NBA 에어 이렇게 했는데 졸리네요. 필라델피아가 떨어지기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한 4, 5주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어서 다음 뭐 시즌 개막 관련해가지고 그 시점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길래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굳이 그 뉴스를 넣습니다. 제가. 자, 위클리 뉴스 첫 번째 소식은 동부 보스턴의 헤이워드 발목 부상으로 지금 버블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복귀가 가능할 것도 같다. 라는 소식이네요. 100%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시리즈는 4차전 이상은 가니까 4차전까지라도. 사실 보스턴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린 선수들 위주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헤이워드처럼 좀 뭐랄까 경험이 좀 있는 근데 사실 플레이오프 경험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도 벤치로 나와야 되지 않나? 벤치에서 상태. 왜냐하면 지금 완성된 라인업이 어쨌든 지금 두 시리즈 동안 호흡을 맞춰 있는 상태니까 잘해주고 있으니까. 또 스마트가 미쳐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액션도 미쳤지만 경기력도 지금 미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계속 유지하는 게 보스턴 입장에서는 더 나을지 않을까. 어쨌든 돌아온다면 벤치 쪽에서는 굉장히 큰 물론이죠. 힘이 되겠죠. 지금 있는 선수들이나
헤이워드나 둘 다 컨퍼런스 파이널 두 번째일 거예요. 이전에 클리브랜드랑 한번 붙고 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젊은 팀이죠. 헤이워드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NBA 올 디펜시브 팀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퍼스트 팀의 안테토쿤보, 앤서니 데이비스, 루디 고베어, 벤 시몬스 그리고 스마트가 그렇죠. 네, 2년 연속으로 들어있네요. 작년에도 퍼스트 팀이었나요? 작년에도 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 네. 아 대단하네요 스마트. 그렇죠. 카와이가 안 보이는 게 참. 카와이는 세컨 팀에 네, 뽑혔죠. 그러니까 퍼스트에 그렇죠? 안 보인다는 네. 게 참. 세컨 팀을 보면 카와이, 브룩 로페즈, 아데바요, 그다음에 베버리, 블레소까지. 네. 네. 그냥 왠지 느낌 체감상 벤 시몬스랑 스마트가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죠. 네. 벤 시몬스는 첫 번째 디펜시브 퍼스트 팀 선정이라서 그렇죠. 네. 사실 이 올 시즌에 굉장히 또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죠. 네. 수비적인 부분. 정말 모든 포지션을 다 막을 수 있는 정말 손꼽히는 선수로 이제 활약을 했었죠. 그렇죠. 네, 수비수 그렇게 잘하는 수비수한테 38mm를 주진 않죠. 32mm인가요? 네. 아무튼 네. 사실 이게 발표되고 나서 벤 시몬스의 그 인스타그램에 이게 뭐가 올라왔는데 그게 가관이었습니다. 뭐가 올라왔죠? 뭐 누가 뭐라 하든 뭐 나는 뭐 나의 길 가고 뭐 항상 뭐 나아지고 뭐 이런 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상 같은 걸로. 또 자기 자신을 다잡는. 새끼 이거. 그냥 응원하는 책을 바꾸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 수준이 거의 제가 롤덱 얘기하듯이 벤 시몬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증 같은 거죠. 네. 애증이라 하기에는 너무 잘하는 애가 아닌가. 네. 레이커스로 와. 네. 곧 볼 수도 있어. 네, 하여튼.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휴스턴의 다니엘 하우스 주니어가 버블 규정을 위반해서 퇴출이 되었다. 사실 3차전 때 결장을 갑작스럽게 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무슨 일인가 했었었는데 세상에 버블 내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여성들을 초대한 게 들통이 나서 여성들인가 여성들이 여성을 네. 하든이 그 마지막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었죠. 큰 실망을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줬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네.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어떤 게? 이런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하는 깡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약을 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저는 뭐 다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휴스턴 팬들뿐만 아니라 그 이번 데니얼 하우스의 그 행위는 좀 범죄에 가깝다고 범죄 이상을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 여성이 뭐 그런 개인 사정 말고도 뭐 그것도 굉장히 지탄받지만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었으면 이 선수들이 만약에 거기서 가족들까지 지금 현재 애기들 다 초대했잖아요. 전 이거는 정말 테러죠 사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무국에서 사실 정말 그 수준 높은 굉장히 강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휴스턴 팬들은 뭐 거기다 실망 더 했겠지만 가뜩이나 이제 8인 로테이션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주축 선수고 이 선수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좀 활약을 해주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본인의 있던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가 참 발각돼서 안 그래도 빠듯한 네. 집안 행위. 그렇죠. 네. 심지어 그 결혼한 상태잖아요. 아기가 그렇죠. 3명인가 네. 2명인가 3명인가 애기들도 맞아요. 있는데 와이프분이 이렇게 인스타에 뭐 올리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성격 구전 하나 뽑으셨더라고요. 성격 구전 아닌가 모르겠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네. 느낌으로 이제 보냈었죠. 그렇죠. 또 이걸 돈을 주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일반인 그렇죠. 분한테 근데 그 돈이 뭐 은폐 시도했던 아니면 뭐 다른 비용으로 지불했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추정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왜냐면 그 이제 이 뉴스가 루머가 돌 때 이제 테이텀이나 이런 선수들 애기들이 막 올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 초대한 사람도 있고 형제들이나 네 이거 정말 심각한 테러 행위 개인적인 생각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휴스턴도 떨어지고 그렇죠. 네. 네. 이 선수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렇죠. 연쇄적으로 일어난 게 엉망이 됐죠 사실. 네, 네, 아주 여러 가지로. 네. 분위기가 또 엄청 안 좋았다고 해요. 네. 이어서 이제 휴스턴의 감독이었던 마이크 덴토니가 그렇죠. 사임을 표명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연장 계약을 안 한 거죠. 안 한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그렇죠. 계약이 올 시즌 만료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음. 네. 사실 시즌 시작 전부터 계속 뭐 재계약 협상을 하는 건다는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협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해서 정말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그 시즌이 이제 이렇게 조기에 끝나버리니까. 그 5차전이었나요? 마지막에 뭔가 좀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점차가 한 20점 이상 나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네. 마스크 속에 있는 표정을 다 읽었어요. 또 블랙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네. 네, 충분히 읽혀지더라고요. 사실 그 피닉스 선즈 때부터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빠른 페이스의 농구를 그쵸. 추구를 했었고 뭐 정규 시즌 성적은
워낙 좋았었는데 그렇죠. 사실 휴스턴에 와서도 이렇게 컨퍼런스 파이널 작년이었죠.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에만 그치고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니까 좀 아쉽네요. 그렇죠. 사실 레이커스 팬들 입장에서 마이크 덴토니의 어떤 피닉스 선즈는 되게 무서운 대상이었죠. 그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코비 오브라이언트가 이제 그 고군분투하던 시기에 레이커스를 항상 이제 1라운드에서 밟고 올라가던 그런 상대팀이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그때가 내쉬가 그렇죠. 스티븐 내쉬 전성기였어요. 네. 2006년이랑 2007년. 션 메리언이랑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네. 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덴토니 감독에 대해서. 네. 형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슈터가 필요하신 분인데 슈터가 없는 팀인데. 벤 시몬스가 강제로 슛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루머가 나오나 찾아봤더니 마이크 덴토니 감독님이 그 지금 현재 휴스턴 가시기 전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헤드 어시스턴트 코치를 하고 계셨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좀 그 인연이 있어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마이크 덴토니 감독님이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셔야 할까? 네. 저는 사실 조엘 엠비드만 없어지면은 그렇죠. 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로스터로 좀 재구성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엠비드를 결국은 팔고 그렇죠. 슈터들을 대거 영입해서 시몬스는 코빙턴 역할을 하는 거죠. 수비하고. 시몬스는 심지어 3점이 센터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벤 시몬스는 센터로서도 유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센터 치고 키가 너무 커요. 저거 2m 조금 대랑말랑해. 패커 대비해서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 안돼. 와, 근데 스몰볼 라인업에 벤 시몬스가 센터로 나오면 정말 소름 끼치는. 그렇죠. 이게 패스 뿌려주는 것도 뭐 눈이 그렇죠. 있고 하니까. 근데 공격할 때 스페이싱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센터잖아요. 나머지 4명이 그 스페이싱 하면 돼요. 그렇죠. 한 명만 들어요. 그렇죠. 패스되는 4, 5번으로 뭐 넣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토바야스를 4번으로 쓰던지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정리돼야 될 애들이 많죠. 갈 길이 많습니다. 안 오시는 게 낫겠네요. 그냥 안 오시고 행위님 다른 팀 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30밀 넘는 애들 3명은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우리가 그 딱 보면 알겠지만 너무 큰 실험을 휴스턴에 했잖아요. 맞아요. 결국 지금 남은 거는 러셀 웨스트브룩의 40밀 이상의 선수 하나 남고 센터 다 팔아치우고 센터 다 팔아서. 그 혼자 가시면 물론 이제 그 단장이랑 다 하신 거겠지만 그쵸. 사실 그런 실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좀 안타깝게 남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서버로 오기 전까지의 그 휴스턴은 참 재밌는 팀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카펠라가 있었을 때. 네. 이게 또 서버로 오고 나서부터 특히 이번 시리즈 카펠라 좀 아쉽더라고요. 많이 아쉽죠. 그리고 빌리 도노번 그러니까 OKC 그렇죠. 감독이죠. 이분도 연장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죠. 이분은 굉장히 평화롭게 계약을 재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샌프레스티 단장 사무실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서로 생각이 없었나 보네요.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난 5년간의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뭐 피스하고 그냥. 사실 OKC 되게 저희가 그 전망할 때 못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물론이죠. 올 시즌 되게 잘해줘서 저는 사실 이게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어요. 7차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번 시즌이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의 그 기대치 대비해서는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낸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프로 갈 확률이 예전에 뭐 2%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시즌 초반에 무슨 그런 수치를 봤던 것 같아요. 5%가 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본인이 우선 그 리빌딩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캐시는 어쨌든 지금 다시 리빌딩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긴 그게 굉장히 또 긴 그렇죠. 터널이잖아요. 거기 그런 거에 또 이제 브렛 브라운 감독이 참 잘하거든요. 그렇죠. 도노만 감독은 사실 대학농구 때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대학농구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역시 프로의 맛을 보시더니 연봉이 한 100배 차이 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진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굉장히 성공적인 트랜지션을 한 거죠. 사실 그렇죠. 빌리 도노만 정도는 사실 뭐 잠깐 이제 NBA에 발을 담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감독분들이 많으신데 빌리 도노만 감독님 정도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선방을 했다. 저는 예전에 그 데이빗 블렛 감독님 그렇죠. 어디 안 돌아오시나요? NBA에? 르브론한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르브론 어깨 빠져. 저 사실 말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기가 좀 지금 불면증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르브론 은퇴해야 오시는 건가요? 못 돌아오시죠 이제. 저는 그 감독님 개인적으로 좀 예전에 좋게 봤었던 것 같아서. 르브론이 한 4년 정도 뛰지 않을까요? 그렇죠. 2024년쯤에 소문에는 BLM 운동도 반대하신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커가지고. 농담이고.
어디 유럽 팀 어디 감독 그죠. 아 저도 유럽 갔다고 들었습니다. 유럽의 갔다가. 레전드죠 사실. 어. 이스라엘 감독 예전에 그렇죠. 감독이었고. 아 재밌네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마빈 윌리엄스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예, 마빈 윌리엄스. 샬럿에 있던 맞습니다. 올 시즌은 미러키에서 뛰었었죠. 그렇죠. 그렇군요. 심지어 1라운드 좀 나오기도 했었죠. 이번에. 몇 경기 또 출전도 했었고. 정말 그 크리스 폴이랑 데런 윌리엄스 그 이제 앤드류 보고트 그 드래프트 때 엄청난 이제 기대를 품고 이제 등장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얇은 칼국수 같은 그 커리어를 보낼지 뭐 부상도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얇게 보낼지는 어쨌든 15년은 뛰었는데 정말 롱런했다. 정말 얇게 정말 기대치에 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 마빈 윌리엄스가 2번으로 이제 픽이 됐을 때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식스맨이었거든요. 네, 식스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 픽으로 됐을 때 현지에서는 뭔가 좋은 픽이었다. 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잠재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았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사실 기대치는 당연히 충족을 못 시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팟캐스트에도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지만 나름 이제 리그에서 롱런하기 위한 자기만의 그렇죠. 자기만의 길을 이제 찾으면서 한여슛도 이제 많이 레인지를 기른 면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헬스를 했다는 걸로 이제 그게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네. 제가 판타지 처음 했을 때 이 선수 뽑아놓고 구글링 해보니까 그 전 시즌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헬스에서 몸을 만들어서 다시 아주 좋은 헬스를 보였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판타지에서 대표적인 작전주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전이 매니저. 몸 만들고 기다리고 제프린처럼 맨날 해를 끼치는 스탯은 없는데 이제 딱히 그렇죠. 도움되는 것도 딱히 없는. 그렇죠. 맞아요. 본인만 원하면 몇 년 더 뛸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남은 선수가 그럼 거의 크리스 폴 아닌가요? 거의 다 이제 은퇴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주축 선수는 거의 없네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2021 시즌이 개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뉴스죠. 네, 그렇죠. 이 아직 추위가 오기 전인데 이 추위가 다시 올 때쯤 해서 이제 NBA가 시작된다라는 거. 물론 저희가 NBA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오래 달렸다. 이번 시즌을 지쳐 있다. 쉬고 싶다. 잠깐 동안에 그렇죠. 행인이 사실 참 험불했었는데 시즌 3 그렇죠. 합류했을 때만 해도 함께하는 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이런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저는 사실 처음부터 건방졌고 일관되게 좀 쉬고 싶어요.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이게 사실은 왜냐면 그 드래프트 데이가 연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드래프트 맞춰서 당연히 시즌도 그 선수 몸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는 아마 이 상태로 가면 이제 특별한 뭐 노사 문제가 없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개막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쯤 해서 단축 시즌이 되지 않는 한. 근데 이제 타 스포츠 때문에 지금 그 협의 중이라고요. 타 스포츠랑 방송 중계랑 맞춰야 돼가지고 또 NFL이 또 지금 개막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프다고. 그리고 내년에 또 올림픽이 있어서 그것도 좀 이렇게 제대로 치러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잘 안 보는 건데. 농구나 좀 보지 뭐.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이렇게 빅 게임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아쉽네요. 모처럼 호수이님도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소름 끼쳤는데 지금. 펑듀 드시겠네요. 24년간의 여자친구가 없어진 느낌인데. 고도의 디스인데 지금.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안테토쿠모가 SNS에서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 언팔로우를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슈퍼스타의 어떤 이런 작은 어떤 행보도 저는 무조건 올립니다. 이거는 그래도 뭔가 시사하는 좀 이슈가 됐어요. 재미있는 어떤 콤보 드라마의 시작이 될 수 있어서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 선수인 르브론과 굉장히 비슷한 면에서 지금 수상 경력이나 물론 이제 품행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드라마에 주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SNS를 제외한 다른 행보가 굉장히 비슷해요. 클리브랜드 1기 시절의 르브론이랑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르브론도 이제 굉장히 그 로열티 아이콘 같은 느낌이었고 뭔가 클리브랜드를 전 세계에 뭔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 상징적인 그런 이제 존재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콤보도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언팔로우를 했다는 것부터 이제 뭔가 이게 뭐지? 그렇죠. 수상도 그렇고 지금 현재 떨어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행 인원이 많은데 짤이 돌아다니던데 뭐 내년 이렇게 시즌 해가지고 이제 뭐 쿤보가 마이애미 저지를 입고 있다거나 뭐 골스의 저지를 입고 있다거나 뭐 그런 짤들이 돌더라고요. 재능을 가져가선 걸로 이제. 그렇죠. 재능이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뭐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키 이렇게 광고처럼 이렇게 띄우거나.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갈까요? 아직은 뭐 뚜렷한 게 없잖아요. 우선 안테토쿤보가 그 FA를 선언하는 순간 29개 구단이 이제 다 오퍼를 PPT를 들고 오퍼를 넣을 거니까 너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할 거기 때문에 네. 컨설팅 업체들 엄청 끼겠네요. 또 이제 르브론 2010년대랑 비슷하겠죠. 제가 전 리그가 다 이제 팬으로서 보면은 딱 르브론만큼 욕먹은 걸로 하면 딱 클리퍼스 가면 됩니다. 딱 맞아.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는 리얼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딱 미러키 디스 좀 하면서 동부 시간으로 딱 늦게 해가지고 딱 서부 시간 한 10시에 방송하면 걔네 새벽이거든요. 딱 이러면서 탤런트를 LA로 가져가겠다. 이러면 이제 느낌 알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언팔로우 뉴스를 좀 확대해서 뭐 해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쿠모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농구만 집중하겠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잡음을 차단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제가 그 계정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지금 팔로우를 하는 게 이제 가족들 플러스 이제 뭐 자기가 후원하고 있는 뭐 재단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남기고 지금 다 없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관심을 끊겠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농구에 전념하겠다. 또 언팔 시점이 구단이랑 그 회의를 한 미팅 이후 직후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그러면서 직후에 요 언팔로우 전에 구단주가 절대 저 선수는 내가 팔지 않고 트레이드도 안 하고 우리 여기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의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평행 이론이 지금 벤 길버트의 느낌이 나면서 이미 벌써 다음 시즌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기대가 되네요. 이제 쿠보를 꺼내 보내야 되나? 아 재밌겠네요. Not one, not two. As soon as possible.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런가요? 쿤보 팬들 죄송합니다. 농담을 한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위클리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타임. 자, 다음 코너는 이제 댓글 소개. 네. 또 행희님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저번 주에 댓글 정리를 굉장히 잘해와서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호평이 많았어요. 네. 더 못 빠지게 하라는 거죠? 네. 거만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덤블하게. 2년 전에 네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생각하면서 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모습으로 이제. 그렇죠. 제가 잠시 조심히 일어나 봅니다. 참고로 그 이번 댓글 중에 그 전술부님이 그 예전 에피소드에다가 그 후원하신 거 보니까 1,000원. 그게 행이님의 그 커밍아웃 파티 그 에피소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걸 왜 후원을 하셨냐고 들어봤더니 행이님이 이제 그 노아에 합류하고 두 번째 방송. 첫 번째 그 소름 끼치는 폭발적인 환호와 함께 이제 합류를 했던 방송 천재 등장. 네, 그렇죠. 그 두 번째 방송이었더라고요. 글도 찾아보셨네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험불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잘 모를 때였고 세상을 알아버렸습니다. 로열티와 험불함이 콤보를 연상하게 하죠. 뭐 우리 둘 다 저랑 이제 행인님 둘 다 언드래프트 출신 아닙니까? 제가 거의 벤블릿의 신화를 썼는데 저 친구 때문에 지금 입지가 좁아졌어요 지금. 네, 어쨌든 네. 저는 부시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시해. 토론토의 부시에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쉽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 스미스팡님이 방송에 관련된 감사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댓글이 저희의 4,000번째 댓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건 아니고 저희가 감사한 거죠? 저희가 감사하죠. 이거 봐 거만해졌어. 죄송해요. 그게 왜냐면은 이 다음 댓글 이제 야수장이님께서 4,000번째 댓글은 박 실장님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거고 감사 한번 다시 드리고 여친을 타일러 존스님 그 주인장님께서 덩컨 로빈슨을 던킨 로이라고 하셔가지고 레미안 릴라드에 이어서 대기업 PPL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렇죠. 도너츠 참 맛있죠 여기. 그렇죠. 근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은 뭐 다시 하시겠다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저는 인지를 못했잖아요. 그만큼 스무스했다. 좋았어요.
엄마들어자님, 행이님 코빙턴 유니폼 좀 올려주세요. 색상 사이즈 2만 원이면 살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제가 동생한테 줬더라고요. 이미 네, 저한테 없더라고요. 제가 MBD 하나 남겨놓고 필립은 어디 갔나 해서 가족방에다 올려보니까 그걸 제 동생이 가져갔더라고요. 댓글 전해주신 건가요? 후해 주신 건가요? 아차하고 준 건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2만 원이면 사신다고 하시길래 아무튼 2만 원이라도 벌어볼까 해서 기기사가 요즘에 당근마켓 그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댓글. 이제 보스턴과 토론토 5차전에 관련된 이제 댓글들인데 노아 없이 못 살아님이 오늘 5차전은 1, 2차전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라우리를 테이텀이 아닌 스마트가 막는 법을 택한 게 잘 통한 것 같고 슛 성공률도 다시 돌아온 듯합니다. 감독들의 머리 대결이 재밌었네요. 스미스방님께서는 보스턴이 가나요? 마이애미도 가야 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좀 지난 경기들이 이제 앞으로 한 11경기가 나올 건데 지나온 경기들 또 혹시나 아니면 놓치셨던 경기들 복기를 하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댓글 클리퍼스 덴버 3차전에 관련된 댓글들인데요. 노울레터님 팀으로서는 덴버가 훨씬 나은 모습을 보였다 싶었는데 젊은 팀이라서 그런지 쫄리는 순간이 오면 꼭 턴오버와 슛감이 나가네요. 아쉽습니다. 이럴 때 머레이가 터져야 하는데 쓰잘데기 없이 공을 끌다가 끝나는군요. 라고 하셨고 스미스팡님께서는 3쿼터 때까지 내내 치고받고 잘해도 결국 4쿼터 막판 집중력과 수비에서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었네요. 희준 이천님께서는 요키치 손목이 아파서 못 나올 수 있다는 소리는 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구라였습니다. 아파서 이 정도면 손목이 매일 저 상태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군요. 다만 덴버는 클러치 타임에 아주 대삽을 포면서 경기를 내주네요. 별개로 마포주의 참 요상한 매력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언플이 되지 않을까. 너무 잘해서 소식을 전해드린 제가 많이 민망하더라고요. 그걸 뉴스로 했던. 또 이 클리퍼스 덴버가 계속해서 또 재밌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경기들도 복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와이의 그 유명한 손가락 블락이었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가야이님께서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하고 OMG 중지 블락이라고 올려주셨는데 그거와 함께 또 이제 임스피드님께서 예술 작품 같은 장면이 나왔군요. 원 핑거 데스펀치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블락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여나 카와이의 손가락이 뒤로 밀려서 림이나 이런 데 부딪혔으면 그렇죠.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걸 또 손가락 하나의 힘으로 또 밀어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빛났던 이제 욕이었죠. 그렇죠. 가야이님께서 혹시나 이 댓글을 남기신 게 아쉬움에 혹시 남기신 게 아닐까. 중지가 나갔었으면 거의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응원하는 선수가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말로 하자고 행동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매길 거면은 블로킹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또 이 같은 팀 내에 말 많은 베벌리 같은 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역시 리더 그리고 제가 카와이 레너드 보면서 멋지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좀 부럽다 이런 느낌. 그렇죠. 다음 댓글 KSRAZ2님 만원 캐시를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스피드님 가야이님께서 백록담 중국 출입설로 의혹을 제기하시는 바람에 순간 제가 잘못 썼는 줄 알고 얼굴이 다 빨개졌습니다. 행이님도 같은 반응을 보이신 걸 보면 가야이님의 말씀에는 상대를 흔들어 놓는 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태양색 같은 거. 제가 순간 제가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워낙에 또 화술이 또 언변이 또 뛰어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유언비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말 실수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 댓글에 내래 믿어놓으라고. 대단하신 센스입니다. 그렇죠. 저희 또 전술보드님께서도 만원 캐시를 또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JP님께서도 1000원 캐시를 또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렉슬러 비서장님, 노랑물견님 추모 방송을 듣고 두 번의 눈물이 눈에 고이네요. 시청자의 추모 방송을 만들어 올려주신 노아의 패널 여러분, 짐심 형제 같은 방송에 한 번 더 찡하네요. 모두 건강히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마이애미 이제 미러키 5차전 관련된 댓글들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미러키가 집에 가야 했던 그 그렇죠. 5차전이었죠. 엄마드로자님 역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네요. 경기보다 팻 라일리를 봤는데 뒤에서 후광이
스미스팡님 마이애미 힛 항상 후광이 납니다. 약간 이렇게 올백 해가지고 그 헤어스타일 지금 30년 동안 유지하고 계시니까. 마이애미 힛 먼저 올라갑니다라고 스미스팡님이 남겨주셨고 동해서희님 마이애미 5 좋습니다. 동부 컴파는 마이애미 보스턴 기원해 봅니다. 왠지 재밌을 것 같네요라고 하셨네요. 레이커스 그다음에 휴스턴 3차전 관련된 댓글들인데 유독 이번 회차에 댓글들이 레이커스의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엄마드로자님 브롱이는 빡브롱 브로기와 브롱이의 쇼다운이네요라고 하셨고 노레터님 초반부터 지나치게 팽팽한 게 끝까지 당겨진 고무줄 같아서 먼저 끊어지는 쪽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론도가 끊어버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코빙턴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행히 부상은 안 그쵸. 컸습니다. 다행히. 네. 네, 그렇죠. 코빙턴을 사실 걱정했었는데 코빙턴은 나오고 데니얼 하우스가 못 나왔죠. 그렇죠. 네. 희준 이천님 레이커스 대 휴스턴 3차전 한 줄 총평. 희준 이천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 댓글이 나오면 그 경기마다 대부분 이제 한 줄 논평 같은 걸 써주십니다. 짧게 네. 임팩트가 있어요. 짧고 굵게. 론도 이 플레이를 보려고 정규 시즌에 그만큼 세금을 냈나 보다. 좋은 세금이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시즌에 라존 론도를 잘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굉장히 그 존재감이 미미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쁨이 배가 됐죠. 이게 진정한 프로세스가 아닌가. 네. 이 프로를 위해서 그동안 에너지를 모아서. 네. 이렇게 또 필리를 까시네요. 네, 스미스방님 릅도 립이지만 론도 형이 포가의 진수를 보여주네요라고 하셨고 동의하서희님 오늘 르브론은 최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르브론 경기가 재밌었습니다. 라존 론도가 있으니 르브론이 부담을 덜은 건지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호수이님께서 첫 댓글은 아니시죠? 네, 저 가끔씩 나게. 호수이님께서 플레이오프 론도 무한 리스펙. 코빙턴 꼭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줄은 그냥 쓴 거죠 이제 예의상.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겨버리면은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가중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잘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누구 무조건 건강에 나와서 다시는 그런 너 없어서 못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매치업을 하자. 알죠. 네. 여기에 데니얼 하우스까지 있었으면은 금상첨화였는데 걔는 제가 커버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거는 함부로 하기가 어렵죠. 그 댓글에 르브론이 있었으면 진정한 평화가 있었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르브론이 40점 가까이 넣었는데 르브론의 리얼 하나도 없고 론도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즌의 끝에 르브론 극찬을 하는 회가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마음속에 르브론이 1도 없어요. 그게 너무 강력해서 어떻게 하면 제2의 또 수호로 해준 사람들 기여한 사람 찾는 그 재미로. 네. 아마 파이널에서 버저비터 한 2경기 정도 꽂아주고. 그렇죠. 그러면 스크린 건 사람 칭찬하고 무한 리스펙트 하면서. 카르소 나오고. 네, 그때 이거 주인장님이 제가 막 론도를 칭찬하니까 그걸 진지하게 물어보셨거든요. 왜 론도를 칭찬하지 않냐? 론도만 칭찬하냐? 그래서 제가 한 4,000자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거의 자소서였죠. 그렇죠. 이 경기가 이제 3쿼터 끝났을 때까지 계속 접전이거나 레이커스가 지는 상황이었는데 론도가 4쿼터에 들어와서 이제 접수를 했죠. 완전 기세를 제압을 해버리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렇죠. 당연히 칭찬해야 돼요. 사실 르브론이 그날 전반에만 29득점, 25득점이었죠. 네, 굉장히 또 좋은 활약. 그렇죠. 칭찬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르브론 칭찬은 제가 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해버리면 저희가 편파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도 이게 식사를 하실 때 밥만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찬들이 있으니까 반찬에 관련된 그 안심들도 좀 주시면 어떨까. 메인 디시 말고. 야수장님도 대댓글을 2개나 다셨어요. 그렇죠. 너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시네. 2개나 다르셨네. 그렇죠. 3개 다셨네요. 3개인가요? 이거 가연님 아닌가요? 이게 우리 팬들의 마음입니다. 네. 환상성의 고객님께서는 3차전 레이커스 이겨서 기분은 좋은데 미러키의 허무한 탈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블에서 양대 1위 팀들이 어드밴티지가 없는 게 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뭐 아담 실버도 아니고 전 그냥 그 경기를 열심히 응원하자는 기조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에런 콩드님께서는 이번 풀업 응원하는 팀들이 다 떨어지거나 탈락 위기네요. 클리퍼스랑 랄 빼고 반대팀 응원해서 그런 것 같네요. 덴토니 포포비치 없을 때 우승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랄이랑 클리퍼스 컴파 만나면 르브론 데뷔 이후 처음으로 응원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네요.
아 이렇게 또 응원을 하면 떨어질 텐데. 아 에르코콤드님이 그런 기능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가요? 아까 또 응원하면은 반대가 된다고 거죠. 야수장님도 직접 보시면은 진다고 해서 일부러 실시간 안 본다고. 그렇죠. 그렇네요. 창과 방패 싸움에서 누가 과연 이게 차만 보지 말란 말은 못 하겠네요. 우리 팬들한테 감히. 네. 아, 네. 그리고 야수장님께서 드디어 어부를 밀어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르비 NBA 역사상 최다 프로의 승을 가져갔다라는 거. 네. 1위에 올라섰죠. 그렇죠. 스미스방님, 저기 카와이가 없는 게 이상하긴 하네요. 싫어하지만이라고 하셨는데 하시면서 이제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대한 소식을 남겨주셨고요. 희준 2000님, 사실 이 시즌 내내 댓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그동안 레이커스가 허벌나게 못하는 통에 자신감이 없었던 레이커였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이렇게 적을 날이 오네요. 저랑 한 배를 사셨던 분이군요. 이 적을 날이 오네요가 뭔가 눈물 젖은 빵 느낌이네요. 그렇죠. 사실 르브론이 온다고 했을 때 시끄럽겠거니 하면서 숨을 질끈 감았습니다. 근데 새삼 7년 암흑기를 겪고 나니 역시 현질을 할 거면 르브론이 최고다 싶긴 하네요. 그렇죠. 그동안 모주고프고 롤댕이고 영입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진지하게 응원해야 하나 고민까지 했던 사람인데 기다린 보람은 있네요. 올해는 좀 부디 우승해서 코비가 천국에서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렇죠.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새삼 살다 르브론을 응원하는 날이 올 줄은 오래 살고 볼 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주변에도 살살 르팬들이라고. 그렇죠. 살다 르브론 응원하는 어떤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고. 살살 르팬들 일단 개동 단결하시고 한 배 탔으니까. 제가 한 배 탄 거죠 사실. 저런 그 사자성어 같은 단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향 릅 내 릅인가? 뭐 이런 것도 해서 이런 샹 내가 릅을 응원하더니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런 사자성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침몰하는 배 탄 건 저니까 저희가 좀 조용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댓글은 보스턴과 토론토 6차전. 네. 더블 OT까지 갔던 경기였죠. 노래터님, 와 순간 부커인 줄 알았네. 라울이라고? 라고 하셨는데 라울이가 이날 슛감이 정말 좋았죠. 네. 이 장면이 정말 소름이었죠. 그렇죠. 본인이 직접 본인 그냥 끌고 그냥 로프 속까지 들어가가지고 턴어라운드 점프샷으로 그냥 코비처럼 그냥 찍어 넣어버렸죠. 그러니까요. 노아 없이 못살아님께서는 버블 이후에 보스턴을 응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콜이 진짜 너무 불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파웰이랑 라우리의 미친 활약이 있었지만 라고 하셨고 임스피디님께서는 똑같은 경기가 끝나고 결국 7차전을 향하는군요. 아무튼 토론토 한 경기 더 하니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빡치셔가지고. 네, 스미스방님도 명경기는 맞습니다만 심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6차전입니다. 라고 하셨고 희준 2000님께서는 6차전 한 줄 느낌 워커와 시약함은 동료들에게 머리 박아라 해도 너무하네 진짜 라고 하셨네요. 시약함이 사실 이 시즌 이 프롬 내내 약간 좀 부진했죠. 계속해서 그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작년에 보여줬던 게 너무 강렬해서 그런가. 그 뉴스가 있던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약함이 몇 개월 동안 그 농구를 아예 안 했다 그러는데 그 소식이 있던데. 근데 맞습니다. 그거 저도 봤는데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지금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 댓글에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됐던 3개월 동안인가 농구공을 한 번도 안 만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해가 되네요. 지고 나니까 이런 또 뉴스들이 올라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겼으면 농구 천재인데. 그렇죠. 놀아도 된다 이제. 네. 늦게 시작한 사람이니까 농구 천재인데. 그러니까요. 노아우신 보사라님, 이 문제를 두고 널스 감독의 열정이 과하다, 테이텀이 명백하게 잘못 준 거다 등의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노아 가족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라고 하셨는데 널스 감독님이 이제 보스턴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코너 끝 쪽에 너무 가까이 서 계셔서 테이텀이 패스를 잘못 줬죠 널스 감독한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턴오버가 됐는데 그 옷 색상도 사실은 약간 녹색빛 아니었나요? 약간 좀 국방색 느낌의 그렇죠. 헷갈릴만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선수가 뭐 그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준 사람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감독들이 흥분하실 때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잡히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하는데 감독들은 좀 은근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
저도 이제 최근에 막 이거 관련해서 본 건데 이제 막 제이슨 키드가 예전에 그 뉴욕 그 우드슨 감독 있었을 때 그 앞으로 들어온 거 일부러 이용해서 테크니컬 매겨버리고 이렇게 괜히 나가는 척하면서 이 사람 지적해가지고 테크니컬 유도하고 뭐 이런 케이스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감독들은 잘 안 잡더라고요. 네. 웬만해서 정말 제이슨 키드랑 뭐 그런 선수만 할 수 있는 그렇죠. 크리스 폴 정도 이런 선수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게임이죠. 그렇죠. 그렇군요. 다음 댓글 클리퍼스 덴버 4차전 관련된 이제 댓글들인데 코로로님 첫 댓글을 답니다. 최근에 접해서 조용히 즐겨 듣고 있었는데 주인장님의 발언에 댓글을 달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그냥 클리퍼스가 싫어요. 카와이가 싫어요. 주인장님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적의가 언제부터 클리퍼스 상대팀을 응원하던 저로 노아의 팬이 되게 하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좀 동감하는 게 우리가 사실 방송을 하니까 사실 저희가 평소에 하는 얘기들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비판도 우리끼리 더 많이 하고 단톡방에 막 호수님 얘기 들으면 막 소름 끼치는 거 많은데. 그렇죠. 근데 사실 방송에서 우리가 좀 객관성 유지하는데 주인장님은 지난번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었어요. 그냥 진짜 솔직하게 싫은 거야. 그냥 카와이 레너드에 싫은 거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죠.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을까요? 세나뇨. 세나 때부터. 일단 그 카와이 레너드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뭐 실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론 못 달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래놓고 저번 시즌에 우승했잖아요. 우승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토론토 갔을 때만 해도 되게 환호했거든요. 저쪽 동부 끝자락 캐나다로 보내버려가지고 망했다 했는데 하필이면 또 새가슴 팀에 가지 않았습니까? 새둥주로 갔는데 본인이 익명이었는지 몰랐죠. 그러니까요. 귀향을 보냈는데 드론을 타고 왔죠. 그렇죠. 거기서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골스가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아무튼 열심히 듣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댓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스미스팡님은 잘하네요 클리퍼스. 덴버는 머레이가 계속 저렇게 기복을 타면 승산도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또 다음 그렇죠. 경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양태리님이 이번에 꽤나 진지한 댓글을 2개를 아주 좀 길게 남겨주셨는데 그거는 조금 곱씹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태리님, 이제 어느덧 노아 시즌5 무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NBA의 슈퍼스타 그리고 올스타 플레이어들과 그 외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또는 잘 못하는 여러 선수들에 의해 수많은 역사가 써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노아를 통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선수가 있다면 바로 북방의 새가슴 콤비였던 라우리와 드로잔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라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고 결국에는 호수이님에게 인정받는 때가 오네요. 마치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읽으시는 느낌처럼 굉장히 라우리에게 어떻게든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디 드로잔도 이런 반전을 선수 시절 내에 보여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희망을 품으며 호수이님의 단호하고 엄격한 절대적 권위의 평가를 반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르브론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이건 말도 안 되죠. 르브론 제임스를 계속하시죠. 드로잔이 호수이님께 인정받으려면 최소 지금 세난 전력에서 클러치샷을 마구 날리며 서부 컴파까지는 가야겠죠. 마냥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상상으로 그칠지. 글 너무 잘 쓰신다. 그렇죠. 아니 너무 황송한 얘기인 게 사실 제가 뭐라고 사실 너무 그거를 부추겨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뭐 퍼스트 팀 된 것보다 즐거워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그냥 헬조도 대한민국의 그냥 1인으로서 헬조선이라고 했나요? 아니 근데 그만큼 호수님이 NBA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꼽히는 덕후시다 보니까 그쵸. 이분이 인정하는 선수면 내가 응원하는 선수랑 그게 맞아 떨어지면 기분 좋죠. 그렇죠. 근데 막 까면 싫죠. 그런 거죠. 근데 까는데 내가 도저히 반박을 못해. 그러면 내가 더 이제 서운한데 근데 만약에 반박을 해 기분 좋은 거죠. 아이고. 다음 댓글. 제발 아니길 빕니다. 진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면이라고 이제 스미스팡님께서 달아주셨는데 데니얼 하우스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양대리님이 또 꽤나 진지한 댓글을 하나 또 남겨주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꽉 차고 풍요로웠던 6인 방송 너무나 즐겁게 들었습니다. 제가 특히 왜 얼마나 즐겁게 들었는지 꼭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실 최근 기존 팟캐스트 방송들이 많이 사라지는 대신 유튜브에는 또 많은 NBA 관련된 방송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NBA를 정말 사랑하고 즐기는 제가 요즘 그 방송들을 도저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매 경기, 그날 하루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특정 팀과 선수, 물론 진 팀과 그 팀의 주요 선수들이 엄청난 비난과 그리고 단언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 노아 방송을 듣고 제가 다른 방송과 우리 노아 패널들의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 노아 패널 모든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패배자가 된 선수든 감독이든 팀이든 간에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펙과 애정, 적어도 연민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브록의 나이에 도달하다 보니 저는 이제 승리에 대한 영광과 승자에 대한 찬사뿐만 아니라 도전과 과정에 대한 인정과 패배자에 대한 격려가 NBA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늘 승자일 수는 없잖아요. 르브론도 준우승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며 패배자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라우리처럼 뒤늦게 인생의 반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하나 느낀 점은 이번 주 오랜만에 많은 패널 분들이 모이셨는데 이번 주 방송에서 여러분은 마이애미 히트 같았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왜 이 방송에 존재하시는지 뚜렷하게 느껴지고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늘 그렇듯 감사하고 남은 풀업 기간 동안에도 각자 바쁘시겠지만 이런 꽉 찬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6인 방송의 댓글을 훈훈하게 읽는 마침 요 와중에 주인장님께서 오셔서 다 이유가 있다. 6인 방송을 또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기다린 사람. 마치 밖에서 큐 사인을 듣고 들어오신 것처럼. 그랬어, 난 눈안 나. 그렇죠. 이런 또 우연이 있나. 네. 템포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유가 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그 한 경기 좀 이렇게 저희끼리는 뭐 좀 흥분해가지고 욕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걸 좀 하는데 그 유튜브 방송 보면 아무래도 좀 더 그렇게 해야 방송의 묘미를 살리니까. 근데 팬들은 기분이 좀 나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용에 또 어쩔 수 없는 중립성을 좀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네. 뭐 많은 사람이 중립성이고 본인이 르브론을 편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대신 남을 그렇게 심하게 까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쵸. 공식적으로는. 네네 그렇죠. 단톡방에서는 온갖 자료를 다 갖다 붙이면서 역대 최대 과대평가된 놈이라고 하지만 방송에서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저 최소한의 리스펙트라는 부분은 좀 찔리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사실은 그렇죠. 뭐 가족의 안부나 뭐 이런 것도 여쭤보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방송용으로 굉장히 뭐 안쓰럽다. 그렇죠. 뭐. 하지만 이 얘기를 보면서도 메스브룩에 미안한 느낌 전혀 안 들지 않고요. 그렇죠. 안 들지 않고요? 안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 고마워야죠. 웨스트브룩. 카톡방에서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카톡방에서 필드골 몇 개 던질 거냐고 막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대화를 했거든요. 가상의 웨스트브룩과 대화를 했죠. 3개만 더 던지자 막 이러고. 전 심지어 그 방송 보면서 중계 방송 보면서 선수 소개할 때 러셀 윌슨 밥스. 에이 브릭스타 슈퍼스타. 그랬죠. 괜찮은데요? 브릭스타 슈퍼스타?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그의 워크 에틱 이 선수는 프로입니다. 이러면서. 이해해 주시길. 저는 뭐 이번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이번 시즌에도 일관성은 있어요. 너무 씹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호수님 마이애미 저지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임스피디님이 근데 르브론이 있던 마이애미 히트 팀이라고 정정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갔을 때는 없었죠 그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음 댓글. 네, 임스피디님.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덴버에는 요키치와 머레이도 훌륭하지만 다른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오피셜 인터뷰에서 했군요. 역시 아직 어려서 나온 행동이길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 마이클 포터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언행들이 조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네, 뭐 코로나 관련된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언변에 있어서 성장하는 나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숙하다고 그렇죠. 네. 저는 반면에 오랜만에 아주 요상한 놈이 하나. 왜냐면 그 인터뷰야 뭐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그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오랜만에 아주 NBA 요상한 놈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이 놈이 희한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묘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희한하잖아요. 슛 셀렉션도 묘해. 그래도 거기서 웨스트슛을 갑자기 쏘면 그 인터뷰도 그렇고 기자한테 완전 말린 건데. 그 3년 슛 있잖아요. 그 성공 시켰던 거 그거 보고 정말 박장대소 했습니다.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샷을 쏜 것도 웃긴데 그걸 넣었다는 게 더 웃긴 거예요. 다 놀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랜만에 아주 요상한 캐릭터와 희한 새로운 센세이션한 캐릭터예요. 정말 센세이션한. 사실 이 발언도 사실 굉장히 위험했던 게 아까 전에 뭐 데니얼 하우스만큼의 어떤 파울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게 팀 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타이밍상으로는 봤을 때는 아니면 본인의 짬 같은 거를 감안했을 때 어쨌든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었지. 그렇죠. 경기에서마저 많이 줄 썼으면 정말 그렇죠. 모든 비난 자살이 그로게 갈 수 있었는데 이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애가 또 거기서 아니 죽 쓰고 있었어요. 심지어 죽. 그리고 그렇죠. 2점밖에 못 넣고. 레지 밀러가 진짜 디스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똑바로 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렇죠. 크리스 폴, 데미안 릴라드 이런 선수들도 트위터 고개를 절레절레. 황당하다는 식으로 남겼고. 정말 묘한 캐릭터다. 그리고 블락 수비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순간에 그냥 블락을 했죠. 대박 블락을 했죠. 마치 하든이 블락한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에. 그건 좀 약간 세대 차이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어린가 많이 봤는데 요상하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 되게 많잖아요. 덩컨 로빈슨도 있고 뭐 히로도 있고 많아요. 인터뷰 좀 많이 봤는데 얘는 진짜 특이한 애죠. 자기가 슛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NBA 역사상 정말 손꼽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확실히 좀 뭔가 다르긴 하다. 많이 어린 애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진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슛 셀렉션 봤을 때 저희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때 보면 머레이가 요키치한테 옆으로 주라고 손가락질을 하긴 합니다. 걔도 요상한 애구나 내가 볼 때. 근데 비었다고. 근데 비었다는 주고 다시 주라는 얘기를 때문에 매길라 그럴 수도 있어요. 매길라고. 네. 좆대 봐라. 혼내봐라. 네. 발음이 찰져요? 네. 다음 댓글. 네. 헛기침을 갑자기 하니까 되게. 레이커스 휴스턴 4차전 관련된 이제 댓글들인데요. 희준 2000님께서 레이커스 대 휴스턴 4차전 한 줄. 론도 죄송합니다. 대가리 오지게 박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또 론도가 나오네요. 네. 스미스방님은 웬만하면 경기를 끝까지 보려고 했는데 막판에 나온 그 투지를 중반부터 보여줬었다면 참 아쉽네요. 호수이님이 엄청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르브론이 카루소 머리 심어주는 걸로 퉁치면 어떨지라고 하셨는데 머리를 왜 심어줘야 돼? 본인도 없는데 너무 볼드만 발라서 그런 게 아닐까. 네. 근데 뭐 어쨌든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죠. 마지막에 조금 경기 마지막에 그랬군요. 카루소가 잘해줬죠. 엄마드루전님께서는 르브론 원래 우승하려면 1차전은 내주는 거야 라고 하셨네요. 네, 다음 댓글 임스피디님 4대0, 4대1로 비교적 쉽게 결과를 내는 동부 경기 중에 토론토 보스턴은 예상대로 3대3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토론토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 보스턴 자꾸 백투백 파이널을 기대해봅니다. 제발 아카미 드레이크 이제 좀 올라와라 라고 하셨는데 네, 내려갔나 보네요. 못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못 잡았죠? 네. 이런 댓글에서의 그 기대 심리와 그 실제로 그 사건 발생 이후에 보는 이런 그 기대들을 평가하는 게 재밌긴 하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보면 한국 기사도 보면 부진에 늪에 빠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 예전에 그게 굉장히 그냥 관용어고로 그런 줄 알았더니 심지어 진짜 늪에 빠진 사람처럼 발버둥을 되게 치더라고요. 이 부진한 사람들이.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이번에 토론토 선수들 대부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라우린 잘해줬지만. 시작하면 정말 그렇죠. 계속. 특히. 그러게요. 스미스방님 결국 보스턴이 손해를 본 거군요. 남메이크님 부들부들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누노비가 슛에 그 마지막에 그 위닝샷을 넣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보스턴이 하락세를 했다가 이제 결국은 바닥을 치고 올라왔죠. 네, 결국은. 특히 그 캔바 워커에 대한 파워는 정말 소름 끼치는 오심이었죠. 맞아요. 남메이크님이 결국은 끝내 웃으시지 않으셨을까. 네, 아마 그 가족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경기를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형수님은 안 계셔갖고 본 것 같더라고요. 채널권이 없거든요. 해맑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렇게 그 뭐죠? 그죠, 셀카 같은 거죠. 보내주시는데 단톡방엔 다 욕이야. 에이씨 이러면서 갑자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노을레터님 이 시대의 참 연예인을 소개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박신혜 씨가 조던의 그 자서전인가요? 이게 조던을 자서전이에요. 더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인가요? 네, 전 조던의 그 새로 나온 책인 줄 알았어요. 네. 그 라스트 댄스를 보면서 뭐 감명 깊게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참 연예인이신가 보네요. 네. 아무튼. 근데 저희가 약간 여성 드립이 없어서. 그리고 저 사실 저 인터뷰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게 넷플릭스 그 페이스북 컨텐츠에 나오는 그런 거고요. 네, 그 좋아한다고 나오는데 여성분들이 사실 이걸 쉽게 좋아하시지는 않는데 어렵죠. 네, 그렇죠. 그렇죠. 슬로구님. 크리스포 씨가 JJ 레딕 팟캐스트에 나왔었네요. 네, 제가 들었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난 돈 많아서 잘 지내고 있다. 마이애미 첫 시즌 때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다. 욕 많이 먹었다. 힘들었다. 네. 마이애미 2년차 때 르브론은 신인 줄 알았다. 마이애미 안 갔으면 데릭 로즈랑 시카고에서 뛰었을 거다. 히트는 최고다. 오프 시즌 때 몸 관리 테스트 통과 못하면 로스터에서 탈락이었다. 네. 그만큼은 빡세게 관리를 당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JJ 레딕 팟캐스트가 사실은 가끔 듣다 보면 굉장히 컨텐츠가 알차더라고요. 좋아요. 좋더라고요. 컨텐츠도 컨텐츠인데 그 네임밸류가 서로 계십니다. 맞아요. 불러오는 사람들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보시면 굉장히 알짜배기 정보들을 우리나라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레딕의 언변도 굉장히 좋은가 봐요. 일단 이게 얼굴이 그쵸? 되니까 좋아요. 좋고 원래 라디오는 못생긴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1시간 반짜리인가 20분짜리인가 1시간 20분짜리 근데 이거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막 슬랭 많이 안 쓰고. 그리고 크리스토퍼 씨가 이때 인터뷰에도 자기가 마이애미 갔을 때 1옵션이 될 줄 알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당시에 보시면 당시에는 또 사실은 그 르브론이랑 웨이드랑 같이 가는데 그 당시에 보시면 가능하죠. PER이 3위인가? 그랬어요. 3위. 하지만 르브론이 1위여서 만족하시죠, 가연님? 저는 어쨌든 택도 없다 생각하는데 그런 마인드는 중요하다. 마인드는 중요하다. 거기서 토론토에서 항상 자기가 진짜 탑이었는데 자기 탑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생했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보시가 더 빛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데릭 로즈랑 뛸 뻔했다고. 넌 안 그래서 넌 루올딩 될 뻔했는데 이 사람이 반지 좀 2개나 챙겨줬는데. 아니 칭찬도 했구나. 그렇죠. 신인 줄 알았다. 네. 이때 히트 칭찬 엄청 많이 해요. 그 엘리트 그 조직의 그 프로세스 그 자기 항상 그 관리 못하면은 얄짤없다. 이게 다 저희 그때 홀스토리에서 팩스게이트로 그때 이동한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전 이걸 읽으면서 버틀러랑 굉장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할 때 제임스 존슨도 이번에 그 약간 올해에도 몇 명 못 들어왔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되돌려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너는 뛸 자격 없으니까 돌아가 이걸로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나 그 구단이 엘리트적인지.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 그 토론토에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 당시에 너무 원맨 팀이었고 마지막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태업성 플레이도 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단 자체가 좀 엉성했잖아요. 당시 토론토가. 그래서 더 이걸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다음은 클리퍼스 덴버 5차전 관련된 댓글들인데요. 엄마드로자님, 이럴 수가 카와이 유니폼 사고 싶었어요. 아니 끝났네 하고 딴 거 하고 있었는데 왜 덴버가 이긴 거죠? 라고 하셨네요. 스미스방님, 덴버 정말 매력적인 팀입니다. 마포주가 4쿼터를 접수한 것도 대단하지만 전 숨은 영웅인 폴 밀셉 형님께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접수는 안 했죠. 폴 밀셉이 3쿼터를 3쿼터에 접수를 받나 보죠. 네. 엄마드로자님, 카와이 돌아와라고 하셨는데 아련함이 좀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 이제 보스턴과 토론토 7차전. 네. 누군가 집에 가는 경기였죠? 네. 스미스팡님, 벤블릿의 그 마지막은 스마트의 수비와 테이텀의 리바운드는 정말 꿀잼이었고 라우리가 있었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파울 아웃이 너무 아쉬웠다라고 하셨고 희준 이천님께서는 이번 토론토 대 보스턴전 시리즈의 총평. 시약함 진짜 머리 받고 살려하자. 이건 아니다. 스마트는 보스턴의 심장이다. 네. 근데 저희 프롬 얘기 했어요? 아니요 이제 해요? 그렇죠. 네. 요거 이게 다 하고 하는 끝난 거죠? 경기들 한번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스피디님께서는 보스턴 축하합니다. 결국 시약함은 끝까지 불이 붙지를 못했고 벤블렛도 기대했던 수준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누노비와 파웰이 분전하고 라우리의 노련미가 돋보였지만 1옵션이 없는 농구로 느껴졌네요. 시리즈 내내 가장 무서운 선수는 스마트였습니다. 5연속 3점 슛도 3점 슛도 그렇고 적재적 수비수 역시 일품입니다. 이 시리즈를 7경기나 볼 수 있게 해준 아누노비와 라우리의 0.5초 인바운드 플레이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랩터스. 네. 저는 그 블락은 진짜 짱이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 그 속공 블락. 피천등님, 보스턴이 결국 이겼네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 어빙 있을 때 팀 캠이 망가지고 호퍼드 떠나면서 3년은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2년 만에 컴파 다시 가네요. 2년 전과는 달리 테이텀, 브라운, 스마트 모두 노련해졌으니 파이널까지 기대해봅니다. 제발 헤이워드만 빨리 나와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버블의 화타 선생님 없나요? 라고 하셨네요. 그 호프드 떠나면서 왔던 필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참 아쉽네요. 네. 호퍼드가 아깝네요. 네. 저는 약간 이번에 스마트를 보면서 옛날에 아톰이 떠오르는 건 왜인지 나 이제 하이셀링 할 거다. 그럴 누군가 이거를 덥석 무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러기엔 수비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가요? 수비 너무 잘해. 그때도 허수아비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수비는 약간 버리는 카드였던 그러니까 본인이 아톰이었던 못하는 걸 것도 기억을 있지만 하는데. 신체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스마트는 수비를 너무 잘해요. 어쨌든 지금 데니 에인지는 또 연날리고 있을 겁니다. 위에 등등 떠다니면은 누가 들어가나 이렇게 해서 보다가 크리스 프로 같은 사람 데리고 올라 뭐 모르겠습니다. 샐러리는 네, 어쨌든 등등 떠다닙니다. 네. 다음 댓글 전술보드님께서 1000원 캐시를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그 에피소드였거든요. 그렇죠. 시즌 3의 행인님의 8번째 에피소드인데 이게 제가 이제 2번째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였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에 정말 전부 다 방천 얘기만 방천. 방천 그립네요. 방천. 과거가 그립네요. 그때는 참 한 번 천재면 영원한 천재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 예능에 나가시는 그 개그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기의 일화들을 좀 아껴놓고 싶은데 네. 그 단물 빼는 먹듯이 빼고 버릴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도 약간 제 과거가 약간 그리워지네요. 예전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벅차요. 이게 사실은 그 행위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터뜨리는 이런 게 재밌는 거죠. 네. 댓글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건 제가 따먹고 싶네요. 뭔가 좀 부서 배치를 절로 해가지고 재능을 썩히고 있어서 아닙니다. 시약함이 약간 이런 마음 아닐까요? 맡은 바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1000원 캐시 후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준 이천님 시약함의 부진이 코로나로 중지된 3달 동안 놀았다는군요 라고 하시면서 시약함에 대한 아쉬움을 또 남겨주셨고 드렉슬러 미소장님께서 시즌 감독, 시즌 MVP, 시즌 수비왕, 시즌 식스맨 무용론 진정한 고수는 프로 마지막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는 듯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정확히 캐치하셨네요. 프로 농구가 다르다는 거를. 그렇죠. 이게 근데 프로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런 그 수상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즌 MVP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들이 과연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그 시즌 정규 시즌의 의미가 중요도가 떨어지고 플레이오프 진출하지 않은 팀은 그런 나가리가 된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공평한 경기 수에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플레이오프 떨어지면은 없으니까. 그래서 부상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그 수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평한 경기 수가 중요한 거예요. 하긴 그러면 모두가 윈나우만 달리는 또 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 또 그런 부작용이 있겠군요. 다음 댓글은 이제 레이커스와 휴스턴의 5차전 경기에 대한 얘기들인데 F와 X가 5개 나오는 분인데 레이커스와 휴스턴 세미파이널 5차전 보는 중인데 대머리가 털보를 블록하네요. 네. 서부룩은 여전히 암 유발자이고 오늘 만약 휴스턴이 이기더라도 결국 레이커스가 올라갈 것 같네요. 정말 휴스턴은 거북이 한 마리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공감했었죠. 네. 그 마지막에 론도랑도 싸우고 론도 그 형님이랑 친형이랑 싸웠죠. 네. 아니 이건 사실 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관중석에서 좀 오버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거는 조금 제재 받아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엄마드로자님께서는 휴스턴 체력 저하가 보인다는 의견이 많네요. 정규 리그가 줄었어도 체력 문제라는 건 결국 휴스턴 문제인 거겠죠? 라고 하셨는데, 그쵸. 사실은 저는 이제 서버럭이 왔을 때 그 하든의 퍼짐을 좀 방지해줄 수 있는 퍼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짐을 얹어줬죠. 그쵸. 이거는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변명이죠. 그쵸. 심지어 버블에 있고, 이동 시간도 없고, 또 쉬었었고. 그러니까 쉬었었고, 지금 단축된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체력 저하가 보인다는 거는 그들의 문제죠. 그쵸. 체력 관리를 못한 거죠. 결국 휴스턴의 문제였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미스팡님, 야수장이님, 가야이님, 그리고 레이커스를 응원하시는 청취자분들 무엇보다 호수이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왜 제가 마지막에 나오고 이게 일단 축하드립니다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우선 여기까지 축하한다. 마지막 마이애미 만나면 끝난다 이런 느낌이죠. 처음에 무슨 출마 선언 같아요. 누가 올라오던 일단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은 치열하겠군요라고 하셨네요. 드렉슬러 미소장님께서는 오늘 경기 1쿼터 두 분의 블록 두 방으로 너희는 우리에겐 어림없어라고 끝난 듯하네요. 여친을 타일러 존스님, 휴스턴의 다음 행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또다시 스몰볼을 할 수 있으려나라고 하셨는데 감독이 이제 집 나가셨죠? 근데 그 하든이 끝나고 인터뷰할 때 뭐 피스어웨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거기 인터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랑 브룩은 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멘트를 좀 중간에 그러니까 이름을 같이 부르더라고요. 지금 계약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다르게 누가 데려가려고. 그리고 심지어 덴토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미 나간 걸 기정 사실한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이렇게 또 됐구나. 서버럭을 박아놓고 자기가 이동하려고 하는 그 수면 밑에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랬어. 우린 여기 있을 거야 하고 서버럭 그랬어. 안심해 내년에도 잘해보자 라고 해놓고 자기는 이제 아닐까요? 좋네요. 어쨌든 둘이 합하면 90mm 가깝기 때문에 어디 할 수가 없죠. 맞아요. 할 수 없고. 네. 거의 에릭 고든까지 하면은 1억 그렇죠. 넘죠. 네. 거의 터커 뭐 허빙턴 하면은 끝나요 셀러리 킥. 10명을 더 있어야 되는데 5명으로 끝납니다. 걔네 그래서 열심히 뛰었구나. 많이 받네. 아니 그러니까 받은 만큼 야근해야지 그럼. 많이 받으면 야근해야지. 네. 에런콩드님, 레이커스의 서부 결승 간 게 10년 만이라고 하는군요. 라를 응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호수이님이 오랜 시간 기다려오셨을 거라 생각하니 축하글을 안 남길 수가 없네요. 오랜 기간 한 팀만을 바라보며 응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클리퍼스까지만 딱 잡아주면 좋을 텐데. 덴버가 잡아줄 겁니다. 네. 희준이천님, 10년 만에 서부 파이널 진출이네요. 과연 르브론은 코비 This is for you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진짜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소원이 있다면 가족 일을 제외하고는 이걸로 저도. 네. 저는 레이커스 우승할 때 얼마나 호수님이 좋아하는지 보는 거랑 그 다음에 르브론 칭찬을 하는 거랑. 그렇죠. 그게 킬포죠. 가야님과 호수님이 어떻게 셀레브레이션 할 거냐. 요거가 전 관점이에요. 사실은 내가 레이커스 왜 응원하냐면 그거 보려고. 르브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이런 것이냐. 말 드렸지만 우리 둘이 여행 가려고. 너희들 초대 안 하고 좋은 거 먹고 우리 둘이 회포를 풀어서. 저는 사실 만약에 레이커스가 우승하게 될 경우에 아주 만약에 하게 되면 축하 자리를 저희가 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치. 1차는 두 분이서 하시고 2차 때만이라도 우리를 불러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행을 가실 생각을 하시는군요. 난 또 거기 가서 릴라드 얘기하겠다. 그렇죠. 우리 못하게 하고. 스나미오네님께서는 가야이님, 호수이님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호수이님 예상과는 달리 레이커스인 5로 끝냈고 클리퍼스 덴버가 게임 7까지 가는군요 라고 하셨네요. 엄마드로자님, 역시 풀업은 인터뷰 보는 것도 재밌네요. 내 이름엔 책임감이 따른다. 바로 승리라는 책임감이다. 멋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별로였어요. 좀 약간 오글거리지 않나요? 이거 르브론의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Comes with winning. 나 진짜 그거는 그거 좀 힘들더라. 너무 진지했어. 너무 진지하게 아직 우승한 게 아닌데. 사실 그 라스트 댄스 다큐 찍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잘했어요. 컴파간 거 축하하고 잘했고 했는데 이 정도였나? 그래도 뭐 나한테 공을 더 줘야지 이런 인터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요상한 건 아니니까. 네, 저도 오글거리긴 하는데 사실. 그래서 왜 나한테 공이 안 오지? 이런 건 아니니까. 네. MJ 비커스님, 결국에는 이번에도 2K21 구매해서 포틀랜드 레이커스 이렇게 두 팀으로 프랜차이즈 돌리고 있는데 슛이 워낙에 안 들어가네요.
그래도 2K는 NBA가 최고네요. 멜버른에서 NBA 플레이어 무관중으로 보니 어색한데 우승은 레이커스 하시면서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남기신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이 댓글에 짧지만 컨텐츠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승은 레이커스라는 거. 네, 그거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댓글은 이제 클리퍼스 덴버 6차전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죠. 오늘 있었던 경기였나요? 네, 오늘이었죠? 그렇죠. 새벽. 야수장이님 근무 중에 클리퍼스 덴버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쿼터 막판에 심판의 어이없는 오심이 덴버의 멘탈을 박살내버리네요. 덴버 선수들 어이없는 턴오버 폭발하고 라고 하셨는데 바로 다음에 또 댓글을 다셨는데 폴 조지의 모습이 오늘 경기 모습을 다 투영합니다. 덴버가 7차전으로 끌고 갑니다. 7차전 너무 기대되네요 라고 하셨네요. 노아 없이 못살아님 주인장님의 바람대로 덴버가 이걸? 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보자면 아니 사실 클리퍼스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은데 최대한 정말 최대한 덴버가 많이 했고 근데 오늘 저는 어쨌든 이따 뒤에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라이브로 봤는데 저는 마지막에 카와이의 그 숨차는데 어이없어하면서 당황한 표정을 너무 통쾌하게 봐서 정말 덴버를 응원합니다 진짜. 이 너무 멋있었어. 경기를 본 최초의 한국인이죠. 시간대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금기 월요일 아침을 좀 4시였나요 오늘? 2시부터 4시에 끝났구나. 이거를 근데 제가 그때 그 댓글을 봤는데 야수장님과 노아 없이 못살아님 그다음에 몇 분은 올라와 있더라고요. 같이 보고 그래서 제가 달아야 되나 이러고 보다가 다셨죠 그래서 달았죠. 그렇죠. 아무튼 저희는 빅맨 둘의 그 경기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드렉슬러 미소장님, 충격으로 바로 취침이라고 하셨네요. 희준 이천님께서는 이번 시리즈 닥 리버스가 정말 망치는 시리즈 같습니다. 저 뎁스의 선수를 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오고 폴 조지 카와이만을 믿는 느낌이 짙고 요키치한테 탈탈 털리는 헤럴은 줄창 투입하고 이 양반이 명장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라고 하셨네요. 네, MD님, 요키치키치 맞나요? 요키치키치 사랑해요 라고 하셨네요. 에런콩드님 와 방금 무슨 경기를 본 거죠? 살면서 이 시간에 이런 경기를 또 볼 일이 있을런지 휴스턴이 이런 덴버 스피릿이 있었다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투지가 뭔지 느낄 수 있었던 오랜만에 가슴 뛰게 만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갓기치. 네. 갓김치인 줄 알았는데 갓기치네요. 네. 스미스방님 이 경기를 안 보고 잔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겠네요. 출근 때문에 자고 하이라이트 보는데 덴버 진짜 매력 상큼하게 팡 하고 터지네요. 스미스팡님께는 요 댓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인생은 길고 지금 보셔야 되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주무셔야 돼요. 스미스팡님은 응원하시는 팀도 많으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주무셔서 체력을 비축하시고 비타민도 좀 가끔 드시고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후회하면 안 됩니다. 너무 웃기네요. 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죠. 컨퍼런스 파이널이나 파이널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두고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앞으로 재밌는 경기가 또 많을 거기 때문에 네, 노우레터님 역시 덴버의 7차전은 과학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임스피드님 얘는 진짜 슛 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충 손 올리고 버둥대는 모션인데 다 들어갑니다. 슛도다는 요키치라고 하셨는데 네, 이날 약간 투포한 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원레그 페이드웨이 오버헤드 슛이 잘 들어갔어요. 진짜로. 그런 게 들어가는 날은 원레그 스텝백 페이드웨이 오버헤드 슛 이런 것들. 정말 정수리 한 1.5m 위에서 슛이 나가는 것 같아요. 투석기 같은 느낌. 그렇죠. 제가 그 벤블릿의 천장 슛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저도 당했죠. 네, 저래 필리가 당했죠. 저는 아니고. 네. 예전에 토니 파커 플로터 안 당해본 사람 말하는 지금 그 슛을 보고 지금 갑자기 지금 식은땀이 확 나가지고 토니 파커의 플로터 생각하니까 아니면 그 데리 피셔의 그 천장 슛도 있잖아요. 야수장이님께서 행행이님라고 하셨는데 덴토니 감독이 이제 필리랑 엮인다라는 이제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엔비드가 스몰볼 뛰면 재밌겠네요. 엔비드가 아까 우리는 그 퇴출당한 얘기 팔린다라고 봤거든요. 엔비드 팔겠죠. 네. 저는 준비해온 댓글은 여기까지인데 추가적으로 댓글이 더 안 달렸죠? 제가 네, 없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같이 읽으면서 그 경기를 복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코너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리뷰 마지막 편이 그렇죠. 되겠죠. 네, 이제 그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 4팀 중에 한 팀이 안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클리퍼스와 덴버의 승자가 이제 올라갈 텐데 네. 그 외 나머지 매치들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커스가 휴스턴을 그 가연님이 저번 주에 예측하신 대로 그렇죠. 인 5의 끝을 냈습니다. 나도 저는 명백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준장님도 나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퍼졌어요 휴스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어쨌든 이 모든 전술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전원 미스매치 상황이었잖아요. 박살내버릴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 있고 휴스턴의 전략은 르브론의 저 인중 꼴보기 수비와 인중이 지금 인형만큼 길어졌는데 아니 여기 인중이 꼴보기 싫어. 네, 그렇죠. 너는 꼴보기 싫은 거 아니냐? 클리퍼스 싫어하고 어쨌든 그래서 예측대로 4대1로 시원하게 또 저쪽은 또 브릭스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원하게 가끔 또 벽도 깨주고 블로킹으로 해주고 르브론이 이번 시리즈에 특히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었지만 르브론이 수비의 중심으로 보겔 감독이 완전히 세운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이 스몰볼에 대응하는 르브론의 어떤 그런 파괴적인 모습을 더 이끌기 위해서 팀의 전체적인 전술이 르브론 위주로 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실행도 잘해줬고, 네 그리고 당연히 뭐 3점 슛. 네. 저는 모리볼을 어쨌든 모리스 볼이 이겼다. 모리스가 스마트 이상으로 연날리고 있는데 와 정말 좀 초반에 잡아줘가지고 슛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너무 좋았죠.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1차전 끝나고 나서 레이커스가 무조건 스몰볼을 해야 된다. 근데 레이커스 입장에서 이제 스몰볼이 아닌 스몰볼이죠. AD가 이제 센터로 뛰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보겔 감독이 2차전부터 그 라인업을 들고 왔죠. 네, 들고 와서 이 라인으로 박살내는 걸 보면서 그래도 뭔가 그 시리즈 중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감독이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요. 보겔이. 사실 지금 2라운드의 대세가 그거잖아요. 이제 이거 시리즈 중에 변화를 줘서 이걸 성공시킬 수 있냐 없냐를 통해서 이제 팀이 운명되다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레이커스는 어쨌든 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줬다는 거에 대해서 맥기와 하워드를 로테이션에서 제외했죠. 그렇죠. 지금 치어리더죠 지금 완전히. 그렇죠. 마지막에 잠깐 나오서 3점 슛었는데 나도 3점 가능하다.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뭐 데니 그린이나 KCP 같은 경우는 1차전에서는 진짜 참답했는데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시리즈가 거듭이 날수록 이제 점점 더 좋은 슛감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좀 자신감이 붙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팀은 족밥이다라는 마인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1차전 끝날 때도 누누 얘기한 게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르브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어제는 뭐 박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르브론이 뭐 팀의 에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비에서 공격으로 터치도 수비에서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내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롤플레이들이 힘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감독들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 다 신나서 이제 족밥으로 보면서 이제 다 이제 카루소도 들어가고 다 풀리는 거죠. 여러분 방송 시간 한 1시간 20분쯤에 호수님께서 드디어 칭찬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컨텐츠 이윤이 녹음을 하시고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나 아까 여러 번 들어보셨나요? 나 호수인님 얼굴 저렇게 빨개지는 거. 빨개졌나요? 네네네. 아니 저를 되게 막 동물처럼 쳐다보고 계시길래 이거 되게 못할 말을 했나. 알몸이 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동물원에 동물 보는 느낌이었어요. 잘했어. 뭐랄까요?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약간 중미 무역 관계가 좀 개선된다는 그런 느낌. 어쨌든 뭐든지 화해는 가능한 거 같아요. 네네 그럼요. 좋네요. 아까 공격이 그렇다 치고 했을 때 조금 시커맸는데 공격도 잘해줬는데 아무튼 휴스턴을 상대로 레이커스는 뭐 거의 초전 박살 정말 대단히 활약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휴스턴의 웨스트브룩은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선수에 대한 어떤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사실 레이커스가 들고 온 전략 자체가 100점을 넣든 웨스트브룩 같은 먹자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웨스트브룩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구멍인 거를 입증을 해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전혀 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그게 매해 거듭되지만 올해도 역시나 사실 뭐 본인이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없었다. 그 스탯만 보면은 뭐 25득점도 하고 이상 해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레이커스가 그대로 들고 나온 거기에 완전 휘말렸다 생각됩니다.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을 못하는 모습이 그건 감정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BQ가 없는 거예요. 10년 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얘기를 지난 시즌 4였죠.
자유님이 진행하시던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실프는 여기. 예. 네, 그때 자유님도 계셨었고 이제 마우스님 계셨었는데 그때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선수는 스탯 때문에 NBA 역대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다. 얘기를 했고 이번 시리즈 끝나고 나서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선수는 개선이 안 되거든요. 숫자 외에는. 다음번에 한번 서버럭 특집으로 뭐 브릭스타라고 했나요? 근데 브릭스타 단어 너무 좋지 않아요? 약간 테트리스 그 게임 이름 같기도 하고. 입에 잘 붙어. 굉장히 좋은 단어 같은데. 다루기에는 저는 너무 아쉽죠. 이 선수 재능이. 재능이 너무 아쉬워요. 디스 다큐로 하셔도 거기에는 살짝 깜냥이. 그 정도야? 급이 안 돼. 차라리 다른 MVP 했던 선수인데? 다른 선수를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MVP까지 했던 선수인데 이미 했기 때문에. 싫은 거야. 그렇죠. 이제 하든도 이제 좀 뭐랄까요 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오프 시즌이 될 것 같아요. 휴스턴. 감독도 안타깝죠. 그렇죠. 사실 너무 안타깝죠. 사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 어쨌든 덴토니 체제에선 이 선수의 뭐 이번에도 역시 빛이 나지 못했고 또 사실은 데니얼하우스 사건도 있었고 코빙턴이 열심히 해줬지만 뭐 어쨌든 부상 뭐 다시 나오긴 했지만 기량을 좀 찾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하든도 이거를 사실 불식시킬 만한 이끌어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휴스턴 팬들 입장에서 그렇게 더블팀 나오고 그렇게 맞아요. 까이고 있는데 전반전에 19점이나 넣고 이런 건 대단하죠. 계속 더블팀 네, 그거는 들어가죠. 정말 대단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동료를 살려줄 수 있는 것까지 좀 해줬다면 그러나 어쨌든 뭐 전술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선수의 능력도 안타까웠습니다. 네. 팀 간 상성 자체가 안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사실 그냥 레이커스는 휴스턴이 할 수 있는데 더 크고 그쵸. 더 빠르고 더 세고 그냥 그 자체에서 그냥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모든 게 미스매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사실 프리뷰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뭐 휴스턴 로켓츠의 프리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사실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거라는 평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마이크로볼을 박살낼 수 있었던 이유는 AD라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AD가 아닌 그러니까 뭔가 퍼리미터 지역까지 커버가 안 되는 센터만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로스터였으면은 오히려 이 마이크로볼에 완전 역공을 당해서 박살날 수도 있는 그런 시즌을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이제 그 뭔가 정말 그 도전적인 그런 실험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AD가 역시나 그 뭔가 4번, 5번도 다 올 수 있는 그렇죠. 마이크로볼이건 나발이건 난 AD다를 보여주면서 PJ 터커를 정말 그 개미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전 둘 다 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AD가 확실히 밖에서 그리고 또 완전 미스매치업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사실 트랜지션 상황에서 르브론이 제일 빠른 거죠. 예를 들면 제일 큰데 제일 빨라. 근데 더 작아 막는 사람들.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볼이라고 하나요? 마이크로볼이라고 네네. 그런 가장 빠르고 또 공간을 빠르게 만들어가면서 계속 스페셜 만드는 농구인데 그거를 더 스페셜 쉽게 만들 수 있는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상성이 그렇죠. 되게 안 좋지 그리고 않았을까. 거기다가 사실 공격 리바운드 뺏긴 거 생각하면 쿠즈마나 이런 선수들이 사실 터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컨 리바운드에서 득점이나 속공 이럴 때는 사실 속수무책이었죠. 이런 거는 혼자 뭐 러셀 웨스브룩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쉽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시리즈가 좀 쉽게 끝나게 되는 데는 아무래도 론도가 그렇죠. 컨디션이 좀 굉장히 그 좋아지고. 볼 핸들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맞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말 맞아. 야전 사령관의 얼마나 중요한가. 론도 한 명의 존재로 인해서 남은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선수가 자기가 어쨌든 오픈 체스가 나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패스가 올 걸 알다 보니까 맞아요. 쿠즈마가 아주 그냥 완전 발광을 하더라고요. 공 좀 받아보려고. 그 컷인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잘 딱 어울려서. 그리고 빅맨들을 너무 잘 살려줘요. 그냥 맞아요. 단순한 아웃렛 패스 하나만으로도 그냥 플레이를 끝내버리는 그런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굳이 르브론이 안 하도록 르브론이 뭔가 다른 부분에서 치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2라운드 시리즈에서는 가장 그 세 번째로 중요한 선수로 이제 거듭이 났죠. 그 말 완전 이해하는 게 패스 질이 받았을 때 바로 첫 번째 무브를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흐름에 맞게 주는 건데 진짜 론도가 AD를 주는 거 보면 다른 선수가 주는 것보다 훨씬 한 0.5스텝은 가져갈 수 있게 주니까 너무 쉽게 득점할 수 있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빠르고. 론도의 구린 패스는 그의 마지막 패스밖에 없었죠. 르브론에게 날리 백보드 패스가 좀 구렸는데 그걸 르브론이 강제로 쑤셔 넣으면서 더 심한 굴욕감과 모욕감과 어떤 그 정말 욕 같은 욕을 다 하면서 이제 시리즈를 끝냈죠. 옛날에 JR이 준 거랑 비슷하게 주더라고요. 하나 다행인 건 만약에 한두 경기라도 만약에 뒤집혀서 졌으면은 전 론도의 부상도 걱정됐거든요. 근데 다행히 시리즈가 아주 짧게 끝나서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뭐 천운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여러모로 재밌었던 그런 시리즈가 네. 아니었나. 네. 휴스턴은 미래가 완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이미 덴토니 감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뭔가 이 그 라인업,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로스터를 운영할 수 있는 뭔가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로스터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하든과 웨스트브룩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이번 시리즈 검증됐고, 데릴 모리의 어떤 전체적인 엑스페리먼트도 실패라는 게 지금 검증이 됐기 때문에 틸먼 퍼티타 구단주가 이제 어디서 또 칼을 빼들지를 보는 재미 아닌 재미가 있지 않을까. 데릴 모리는 유지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있는 로스터를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여기 맞는 이제 다른 감독을 영입을 해야 되는 건데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여기저기 지금 구멍난 게 많기 때문에. 웨스트브룩이 딴 팀으로 트레이드가 되는 게 가장 좀 좋은 어떤 그림이 아닐까. 휴스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스몰볼을 계속 구사를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막 인터넷에 농담으로 나노볼이라고 해서 지금 PJ 터커 보내고 이제 벤블리랑 이제 더 작은 선수들로 이제 180대로 나노볼로 한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아예 리바운드 안 하는. 아예 리바운드 안 해. 무조건 개웃기네. 네, 그런 농담 아닌 농담으로. 상대 탭이 득점에서 세 번째씩 넘어와야지 공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농구인지 업사이드인지 모르는 그런 농담 인터넷 밈도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러네요. 휴스턴 대 오프 시즌 굉장히 좀 주목을 해서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클리퍼스와 덴버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하는데 네. 덴버가 시리즈가 1승 3패로 몰린 상황에서 지금 그렇죠. 6차전 승리로 7차전까지 끌고 왔잖아요. 심지어 1라운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타와의 시리즈도 그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4시리즈 연속으로 7차전을 지금 치르고 맞아요. 있는 그렇죠. 네. 작년에 역대- 두 번 됐으니까. 역대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5, 6차전 같은 경우는 16점 차였나요? 그렇죠. 네. 최대 그 경기 중에 벌어진 스코어. 6차전 같은 경우는 19점 차까지 19점 그 차까지. 자말 모레이가 부상 그 베벌리랑 부딪혀 그러니까 네. 착지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까지 19점 차 그 다음 속공 오늘 말 경기? 오늘 새벽 경기죠. 오늘 새벽 네. 경기는 네. 19점 차까지 갔었죠. 네. 그죠. 그 덴버가 15점 차 이상으로 벌어진 경기를 메이크업한 거를 이제 한 시즌에 플레이오프 경기 3개를 가진 유일한 팀이 됐더라고요. 오늘로. 사실 그때 그 자말 모레이가 베버리한테 이렇게 깔렸죠. 깔렸을 네. 때 그때 모리스가 와서 베버리를 뭐 데려가고 거기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폴 조지 블락을 하고 떨어지면서 베벌리가 같이 떨어졌는데 되게 심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폴 조지 3점슛 성공하고 돌아왔는데 베벌리가 챙겼어요. 좀 다친 거. 근데 모리스, 근데 모리스가 이런 거 하지 마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이제 더 이제 덴버가 약간 눈에 빠게 불을 치고. 켜고. 근데 다치자마자는 사실은 클리퍼스 완전 넘어갔다는 분위기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치자마자도 사실은 클리퍼스가 좀 약간 더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음. 나가고 이제 부상 이제 라커룸 가고 그 다음부터 뭔가 스물스물하게 바뀐 것 같아요. 요키치가 살을 뺀 어떤 결실을 보는 게 아닌가. 오히려 요키치는 최근에는 사실 왜 살을 뺐냐는 얘기도 듣고 있긴 하거든요. 오히려 살을 뺀 게 좀 독이 된 게 아니냐. 근데 되게 그거를 비웃는 느낌으로 뭔가 지금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 예전 요키치랑 가장 달라진 게 적극성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요키치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빡침이 필요합니다. 네. 요키치가 지금 그런 게 빡쳐 있어요. 네.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공 대충 싸놓고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켜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공 싸놓고 자기가 리바운드 하려고 막 달라들고 어떻게든 한번 쳐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판한테도 적극적으로 엄지라고. 요키치도 굉장히 요상한 느낌의 아주 요상해요. 마포주 정도는 아니지만 비호감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요상하고 저는 사실은 뭐 지금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계속 이제 댓글도 올라오지만 그 요키치의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스카우트 리포트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장점은 농구 센스고 단점도 농구 센스인 게 농구 센스로밖에 운동 못하는 그런 농구 선수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농구 센스 하나로 이제 유럽을 제패하려고 하는. 근데 단점은 당연히 이제 NBA 이제 괴물 같은 능력, 운동 능력이나 체력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못 살아남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희한한 농구 센스잖아요. 그쵸. 지금 무슨 사실 뭐 포스터 기술로 해서 막 폭발시켜서 막 박살낸 게 아니라 본인의 슈터치와 농구 센스로 좀 장난치는 것 진짜 같아요. 약간 희한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자연 원석 그대로 굉장히 발전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네. 근데 저는 오수희님이 빡침이란 단어가 오늘 3쿼터에도 나왔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사실 야투가 양쪽도 되게 안 좋았어요. 3쿼터에. 왜냐하면 수비가 너무 빡셌고 클리퍼스가. 근데 그거를 이제 머레이가 나간 다음에 클리퍼스가 잠깐 야투가 안 들어간 틈에 요키치가 갑자기 끊임없는 골밑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주바치, 베벌리를 거의 이제 파울아웃으로 거의 파울 트러블로 이제 좀 밖으로 내모는 그것까지를 그 자유투로 계속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프로미셋도 그렇게 같이 어택을 하니까 자유투로 쫓아갔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야투로 뭔가 빵빵빵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자유투를 버텨준 거죠. 왜냐하면 클리퍼도 기사 좋았어요. 쪽 리모트. 네. 계속 어택 요키치가 원래 하던 거랑 다르게 너무 몸을 부딪히고 수비에도 너무 그 강하게 하니까. 맞아. 저런 적극성. 네, 그 빡침 그게 약간 3쿼터 때 그 달라지게 했던 약간 그 불꽃 아니었나.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레이커스를 상대로 클리퍼스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한데 뭔가 상대 팀의 막 그런 소름 끼치는 빅맨에 대한 뭔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마크할 만한 뭔가 그런 제목이 없기 때문에 배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 시리즈에서는 이제 AD가 키 포인트로 뽑히는 거고 덴버 시리즈에서는 요키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뭔가 몬트레즈 헤럴이 사이즈상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요키치가 그런 부분을 또 시리즈가 지금 거듭 날수록 지금 잘 그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어그레시브하게 임해야 되는지를 계속 더 이해를 더 높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LA랑 그 덴버를 보면서 결국은 키가 짱인가. 그러니까 패스랑 슛 되는 키 큰 놈은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인가 농구라는 그 스포츠에서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사실 요키치는 수비하는 걸 보면은 주바치랑 어차피 헤럴이 슈터치가 그닥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백다운 그 밑으로만 내려가가지고 수비를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퍼져 있고 그러면서 또 수비를 잘 가져왔던 것 같고 베벌리의 그 파울 관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리퍼스는 이번에 지지 않았을까. 그것도 있죠. 그 파울 트러블 때문에 계속 걸려서 나가면서 이제 샤멧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또 사실은 완전 구멍이 됐죠. 맛집이잖아요. 맛집이잖아요. 필리에서 보내긴 했지만 평득 맛집.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갖고 난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수비적으로 이제 뚫릴 수가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략을 하면서 그게 이제 머리의 컨디션을 찾아줬죠. 그렇죠. 발목 다친 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뭐 미친 활약들을 해주면서 요키치는 과연 정말 주바치 말고는 사실은 그 밑에 그 다음 키 큰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폴 조지거나 헤렐 둘 중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키치를 맞기에는 조금 버거워서 다음 7차전 때 LA 클리퍼스가 정말 어떤 뭐 전략이나 수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들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덴버가 베벌리만 제대로 좀 공략을 한다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베벌리는 공략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자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벌리뿐만 아니라 지금 클리퍼 선수들이 지금 시리즈 1라운드 때도 그랬었지만 너무 자멸하는 포인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멘탈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쓸데없는 파울들을 해가지고 파울 트러블에 자기 혼자 걸려버리고 그런 게 너무 아쉽다. 그게 바로 리버스가 지금 이제 제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선수들을 장악이 안 되고 사실 있어요. 그 닥리버스가 보스턴 빅3 우승 이후에 늘 지적받았던 것들은 슈퍼스타들과 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굉장히 그 지적을 좀 받아왔는데 뭐 이번 시리즈도 어김없이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실 위기는 처음부터 지는 것보다 역전당했을 때 멘탈 관리와 거기에 따른 새로운 또 아까 보겔 감독 칭찬했지만 그런 어떤 뭔가 변화들인데 사실상 이 물론 뭐 비판하기도 명장이지만 현지에서는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위기 관리와 이 변화를 과연 이렇게 오래된 경험의 감독이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렇다고 카와이 레너드에 대한 의존도만 계속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뭔가 클리퍼스가 수세에 몰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옆에 그 토론루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토론루 얘기해봤자 뭐 본인도 예전에 요번에 올쳐있던 제가 잘 아는데. 근데 그 덴버의 카와이 레너드에 대한 수비도 칭찬을 좀 해야 되는 건 사실은 그 그랜트와 게레리스의 이제 도움 수비에 그러니까 동반한 약간의 반 더블 팀에 대해서 사실은 카와이 레너드가 상당히 생각보다 고전을 하고 있고 게레리스 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게레리스가 그 유타와의 시리즈에서 마지막 결정된 스틸을 또 했었죠. 맞아요. 손이 좋죠. 뭐 3쿼터 때도 진짜 상대방이 기세가 못 살아나게 연속 턴오버를 유도했던 게 사실은 게리리스랑 그랜트였던 거고. 그랜트의 운동 능력이랑 힘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피지컬로도 받쳐주니까. 카와이가 이렇게까지 누구를 만나면서 이렇게 많이 버거워하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좀 이제 3, 4쿼터 때 버거웠나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잘 막아주고 있다 덴버 팀이.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지만. 이 방송을 카와이가 듣고 있으면 라스트댄스 조단처럼 웃는 거 아닌가요? 게리 페이튼 얘기. 나 개인 이슈야. 누구 그랜트 이러면서.
그렇죠. 뭐 약간 나 그리고 이제 카일 레너드 말고 다른 사람의 그 활약이 상수가 없는 것 같아요. 클리퍼스. 폴 조지가 그 잘해주고 있긴 한데 그 전 라운드에 비해서 불안하죠, 뭔가 사실. 되게 슈퍼스타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1.5레벨, 2레벨 이 느낌이지 카일 레너드만큼의 안정감은 없는. 지금 그 클리퍼스가 전체적으로 벤치가 그게 정규 문제죠.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스타들은 루일도- 잘해주고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뭔가 루일과, 저희가 뭔가 네. 전다고 막 모욕을 줄 만큼 뭐 그런 디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스타들은 나름 자기들의 위치에서 하고 행복해주고 있는데 루일과 몬트레젤의 투맨 플레이가 박살난 게 정말 큽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카와이와 폴 조지가 없는 클리퍼스가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갈리나르도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긴 했었지만, 근데 그 플레이가 지금 아예 안 먹히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정말 LA 가 어떻게 더 보면 많다는 클리퍼스의 세 번째 옵션인 건데 가장 강력한 그게 지금 안 통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고 있는 하레는 뭐 자기가 이제 현대판 로드맨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입 터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반대로 덴버는 벤치에 잘 붙어주는 건 생각보다. 그렇죠. 크레이기나 밀셉이나 이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고. 7차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부는 지금까지 사실 업셋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 동부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뭐 사실 클리퍼스가 이긴다면 만약에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뭐 원래 예상대로 LA 더비 매치 아니냐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언더독이 빌런의 느낌 나는 클리퍼스 뭐 클리퍼스 팬들 죄송하지만 굉장히 좋은 매치업이고 상승세기 때문에 전 덴버에 무조건 승리를 점칩니다. 호수이님은 저는 뭐 클리퍼스가 일 것이다. 마음이 좀 안 맞네요. 완전 맞았네. 말하는 대로 이러지다. 저는 자유님이 흘리는 멘트 들었어요? 네, 언제 맞았나요? 확돈 줄 알았는데 억지로 끌고 가고 있죠. 흘리기가 좋았어. 마우스님은 저는 사실 이번 그 덴버 클리퍼스전 보면서 그 예전에 슬램덩크 북산이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게 계속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팀이고 그 북산도 사나이랑 붙을 때 맞아요. 16점 차인가 그때 지고 있을 때 강백호가 개소리한 다음에 이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이제 이길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되죠. 라커룸 가서 이제 형도 이제 무조건 이겨야 돼. 이런. 야, 넌 또 무슨 놈이야 그게? 그래서 저 심지어 강백호는 사랑 고백도 하고 허리 다치고. 나도 좋아해. 그냥 카와이 갑지 하나 할까? 카와이가 카와이 하지 않을까? 저기서 덴버입니다. 어. 응원하고 싶어요. 네. 저는 아까 댓글 하다가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패싱되고 슈팅되는 빅맨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싶어요. 근데 덴버 올라가면 레이커스 너무 쉽게 이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가야이님과 웃는 것도 죄예요? 가야이님과 호수이님께서는 네. 누구를 상대로 원하시는지. 저는 덴버죠? 클리퍼스를 상대로 원하죠. 아 그래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살을 내고 올라가야 돼요. 저는 사실 시즌 초부터 말씀드렸어요. 저는 머리로는 클리퍼스가 우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만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응원을 하려면은 차라리 제대로 붙어야 돼요. 네. 그래야 LA의 주인이 확실해진다. LA 주인뿐만 아니라 LA 주인은 이미 오케이. 레이커스고. 지난 10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컨퍼런스 파이널 못 가본 팀을 지금 어디 갔다 지금. 지난 10년간 LA는 레이커스는 뭐랬죠? 지난 10년간이요? 10년간에 르브론 데려왔죠. 저는 요행을 그게 크네요. 그게 크네요. 쉽게 가야죠. 여러분은 10년이나 얘기하지만 저는 지난 24년을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어떤 상대를 원하시는지. 네. 클리퍼스가 너무 무서운데 저는 클리퍼스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고 정정당당하게 붙자. 우승. 네. 덴버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그건 전혀 아닌데 네. 저는 클리퍼스가 더 무서운 상대지만 더 재밌긴 네. 할 것 같아요. 하긴 또 클리퍼스가 우승에 대한 대권 도전을 하기 위해서 또 조각들을 그러니까요. 모았던 만큼 그러니까요. 또 모두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했던 그렇죠. 만큼 근데 레이커스도 그렇게 마찬가지죠. 우승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네. 네. 평생 대권 대전 하는 놈도 거기 있으니까 지금 고트 셀프 고트 있잖아요. 셀프 고트.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길은 다르고 이렇게 마음은 다르지만 레이커스를 응원한다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원래 이 서부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길어졌네요. 덴버 얘기 우리 주인장님도 여쭤봐야죠. 우리끼리만. 주인장님 아까 덴버. 덴버로. 근데 사실 이길 것 같은 건 클리퍼스인데 응원은 덴버 하는 거예요. 저는 덴버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은 거는 클리퍼스인데 덴버를 간절히 응원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진짜 간절한. 그러니까 전력적 절대 우위는 사실 클리퍼스 센 거예요. 누구나 양다리 걸치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덴버를 응원해요. 덴버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이길 것 같은데.
선택 만약 내기야? 그 선택은 클리퍼스 하겠지. 근데 마음은 덴버가 이기기로 엄청 제가 전 다음 주에 덴버 이긴다에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클리퍼스 벤치 자원들이 팀 균열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베벌리부터 해서 루윌, 하렐, 뭐 하여튼 뭐 샤멜 다 지금 제가 커피 말고 좀 센 거. 제가 봤을 때 방금 상대방이 커피로 돼야지. 커피 사신다의 의미가 야 커피는 나도 약간 우승에 대한 전야제 느낌. 저만 느꼈나요? 그렇죠. 비슷해요. 그죠? 네. 우승으로 가는 길에 쉬운 놈 하나 만났으니 내가 시원하게 한번 쏘자. 내가 왜 커피를 하느냐? 돈 모아서 여행 가야 돼. 네, 아무튼 저는 무조건 덴버. 왜냐면 저는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덴버가. 네. 동부 얘기 그러면 좀 잠깐 하면서 그렇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미러키가 광탈을 했습니다. 사실 그 지난주에 광탈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광탈했어요? 그렇죠. 네, 지난주 밤에도 3승 1패로 몰리고 옛날에 1승 3패로 몰리고 있었으니까 사실 미러키를 강력한 동부의 어떤 우승 후보로 꼽았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꼽았죠. 네, 정말 무기력하다시피 특히 그 쿤보가 부상당한 게 좀 마지막 그 5차전인가요? 네. 5차전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 이제 그 히트랑 벅스 전날이었죠. 마지막 이제 실시가 된 부데노저 감독가 밤새 기도한다. 뭐. 네, 그죠. 근데 밤샘 치료. 밤샘 치료했는데 기도했지만 결국 출장을 못했죠. 못해서 뭐 좀 아쉽게 됐죠. 사실. 사실 그 시즌 중에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죠. 플레이오프 때 이렇게 된 게 버블의 영향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이죠.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업셋을 많이 예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99 락아웃 시즌 이후로 아마 가장 큰 이변이 있을 수 있다는 시즌이 이번 시즌이었는데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미러키가 아니었나. 그렇죠. 홈코트 어드밴티지도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아예 없었죠. 리그 전체 1위였던 팀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치지 그나마 않나. 홈과 어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건 그 이제 누가 어시스트하거나 누가 이제 득점을 할 때 그렇죠. 장난 아나운서의 목소리. 그 목소리. 좀 굉장히 낮게 성의 없게 하거나 뭐 이거 두 개밖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관중 팬 뭐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 뭐 쿤보가 언팔로 뭐 저 SNS 언팔로를 했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뜨면서 그 미러키의 다음 시즌도 사실은 오프 시즌 때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미러키의 오프 시즌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시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시전 2.0이 지금 다음 시즌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상치 않죠. NBA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미러키 프론트 오피스 지금 정말 긴장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쿤보가 지금 한 시즌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비제한 FA로 풀리거든요.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번 오프 시즌 중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근데 쿤보 입장에서 사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가 뭔가 선택권을 내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마 안 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미러키 벅스가 이제 팀을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하긴 할 것인지 그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마이크 부데노저 감독의 미래 이번 시리즈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번 2라운드 시리즈에서 어떤 변화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변화를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출전 시간뿐만 아니라 팀 내의 어떤 로스터의 어떤 기용 자체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그 다음 시즌에도 이 로스터를 유지를 해야 되냐 플러스 감독을 유지해야 되냐 이런 굉장히 많은 지금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는 미러키가 모든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쿤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짝은 누가 될까요? 지금 현지에서는 크리스 폴이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죠. CP3. 왜냐하면 쿤보는 저희가 뭐 그때 가연님하고도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쿤보는 르브론 제임스가 아닙니다. 쿤보는 샤킬 오닐이에요. 쿤보는 누가 그가 필요한 곳에 패스를 찔러줘야지 그 위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선수의 그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포인트 가드가 아니잖아요. 안데토 쿤보는 그런 면에서 이에게 만약에 뭔가 그가 필요한 지역에다가 패스를 항상 상시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파고볼거가 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이고 마침 또 이제 크리스 폴이 주가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다시 그렇죠. 바닥을 쳤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미러키가 마지막 카드 모든 카드를 던지는 차원에서 크리스 폴을 데려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새. 그럼 크리스 폴의 미들턴 스테이 그 다음에 저는 왜냐면 약간 그 데칼코마니처럼 이쪽 덴토니 감독 휴스턴에 벽돌맨이 있다면 동부에도 지금 브릭스타가 있습니다. 에릭 블레소가 그렇죠. 그 정말 어떤 양 컨퍼런스의 브릭스타들이 블레소가 둘이 교환하면 안 되죠. 그럼 아무 시즌에 개판되죠. 근데 에릭 블레소 같은 아주 쿤보랑 가장 저는 안 맞는 물론 수비력은 있지만 말씀하신 블레스 대로 휴스턴 가면 재밌겠다.
그럼 그 팀은 완전 그 팀은 G리그 가야죠. 네. 웬만하면 뭐 건설회사 뭐 벽돌리랑 겹치는 거죠. 네. 중국 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가연이의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에릭 블레스는 동부의 웨스트브룩입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 더더욱 그랬어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턱도 안 되는 그런 막 그 그렇죠. 미드레인지, 롱레인지 막 이런 거를 쏴대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맞아. 그 옆에 하면 더 있던데 웨슬리 매티스도 막 던지던데. 빡친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폴이 어쨌든 크리스폴이 아니더라도 BQ 높은 포인트 가드가 보강된다면 수비력 좀 갖춘 충분히 저는 미러키도 동부에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웃긴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필요한 선수가 크리스폴도 있지만 말콤 브록턴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말콤 그렇죠. 브록턴이 이번 시즌 인디애나에서 보였던 그렇죠. 그 안정감과 어떤 그 본인이 직접 득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에릭 블레스로 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잘 어울리네. 물론 블레스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좋은 선수가 맞기는 하지만 공격에 막혔을 때 뭔가 그거를 뚫어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없어요 지금. 아 에릭 블레스는 CP3 때문에 또 밀리면 너무 슬프겠다. 하긴 이번에 미로키가 마이맨한테 가장 고생했던 게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그래서 CP3 기대됩니다. GP3로 네. 봅니다. 근데 미러키가- 우승 전력은 못 되지 않아요? CP3랑 쿤보랑 뭐 미들턴 있다 치고 뭐 로페스 있다 쳐도 서부랑 비교하면 우승하기에는 멀지 않아. 저는 CP3가 만약에 부상 없이 있으면 우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네. 올해 정도만 CP3를 네. 해주면 뭐 올해 정도의 CP3면은 저는 올스타였잖아요. 레이커스보다도? 그거야 뭐 이제 추가적인 뭐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지금보다는 동부에서는 훨씬 더 셀 것 나아질 같아. 같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 무조건 우승 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클리퍼스도 퍼즐이죠. 쉽지 않아. 근데 뭐 사실 작년에 카와이가 있는 토론토가 우승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맞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는 동부가 사실은 또 빈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케빈 그쵸. 듀란트랑 카이리 어빙이 버티고 있는 맞네. 브루클린 네츠가 있기 때문에 그 맞네. 미러키는 제가 볼 때 쿤보 잡는 거와 더불어서 동시로 저는 어떤 잡아야지. 가드 영입을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 이번 네. 오프 시즌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재밌겠네요. 네. OKC도 우선 리셋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할 거죠. 네. 그 다음에 휴스턴도 리셋은 하겠죠. 그렇죠. 그 지금 조합 어차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맞춤 옷이었는데 없으니까 누군가는 이게 다 흩어질 거 아니야. 살쪘어. 그러니까. 그 입혀주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뭐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 오거나 뭐 이러니까 옷을 입었는데 벗을 수가 없어. 뭐 하나둘씩 팔아야죠 뭐 당근마켓에. 맞네.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보스턴과 마이애미의 컨퍼런스 파이널. 그렇죠. 사실 제일 재밌던 시리즈였죠. 토론토 보스턴 아니에요? 토론토와 보스턴. 네. 네. 토론토와 보스턴. 이것도 7차전까지 가면서 그렇죠. 네, 정말 명승부가 연출됐는데 최고였죠. 사실 그 6차전에 오심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저는 뭐 그 카톡방에 남겼지만 전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거는 보스턴 팬들 입장에서 만약 시리즈 놓쳤으면 정말 희대의 억울한 정말 열받는 또 시리즈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인정을 했죠. 아니 그죠. 그 이분 리포트 다음날 뭐 사실 의미 없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파워리가 지적을 했고 심지어 트래블링도 나왔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웠죠. 네. 뭐 그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테이텀이 그렇죠. 확실히 좀 그 뭐랄까요 좀 부진하더라도 네. 뭐 중심을 잡아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 어린 선수가 성장을 했어요, 확실히. 그걸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리더로 거듭났죠. 네. 확실히. 그렇죠. 확실히 그 존재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팀 내에서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왜 이 선수를 네. 그렇게까지 안 보냈는지 네. 알 것 같은. 계속 소름이 돋네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더 이제 부각이 된 게 그 제이슨 테이텀이 잡았던 그 공격 리바운드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그 팀의 에이스가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야투가 부진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어쨌든 뭔가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막 그런 불굴의 의지와 또 이제 능력이 보여졌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그 싶어요. 파울 얻어내는 그 네. 마지막 플레이는 대단히 진짜 라우리를 파워아웃 시켰던 그 이제 마지막 리바운드였잖아요. 키플레이였지. 내심에 정말 그건 정말 소름이었어요. 저는 이번 시리즈 빼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마커스 스마트죠. 그렇죠. 시리즈 최고의 선수였죠. 최고의 선수. 정말. 저는 7차전 때도 마지막에 분명 토론토로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 정신을 부여잡고 네. 중요한 순간마다 다시 턴오버, 그리고 블락, 스틸이나 블락으로 상대방의 기세를 눌러주는 디펜스 플레이를 하면서 보스턴을 끌어온 게 아닌가.
정말 7차전은 네. 스마트가 마지막에 한 두세 개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죠. 플레이오프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하면 플레이오프 때 약반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롤 플레이어들, 특히 이제 파웰 같은 선수들은 한 번 약반 플레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게 나오면 웬만한 슈퍼스타도 못 막을 때도 있고 갑자기 이제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동시에 상대방의 약반 그 스마트가 그 속공 상황을 풀로 쫓아와서 저는 그 소름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정말 모든 팬들을 정말 경악하게 했죠. 저는 그 정도는 옛날에 레지 밀러 그 블락 그 다음에 프린스가 이제 레지 밀러 그렇죠. 블락 했던 거 그다음에 뭐 더 블락 그렇죠. 르브론 거의 그 급 수준이었다 봐요. 이 선수가 또 작은 선수니까 그게 빛났던 것 같아요. 노먼 펄이 그때 그렇죠. 탄력이 워낙 좋은 선수고 프론트에서 운동능력이 제일 좋으니까 라인을 완전 탔거든요. 근데 파울이 없이 클린 블락이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약반 플레이였어요. 진짜 라인 좋았거든요. 저는 카루스가 하든 블락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죠. 슬슬 호수로 넘어오는데 이거. 아니 레이커스가 이번에 블락들이 다 멋있어. 아니 그게 파울이 안 불리고 블락으로 인정받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 너무 클린 블락이야. 본인의 맞아요, 실수를 맞아요. 또 많이 했잖아요. 갑자기 얘기가 딴데로 했는데. 그래서 스마트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 중간에 이제 기복도 심했고, 그러니까 예전에 정규 시즌에 하지만 어쨌든 7차전에서의 활약은 이 보스턴이 더 똘똘 뭉치는 젊은 선수이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대단한. 그리고 또 사실 스티브슨 감독의 전략도 굉장히 좋았고, 로테이션 자체가 토론토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그게 너무 들어가지 좋았어요. 않았나. 맞아요. 근데 그 감독들 간의 그 스티븐스 감독도 끝나고 나서 닉 널스 감독의 전략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 동구 시절 포함해서 이렇게 뭔가 단일 경기든 시리즈든 이게 뭔가 변칙적인 전술을 쓴 감독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더라고요. 뭐 박세넌 디펜스를 이제 캔버 워커한테 붙인 거는 다 아시는 그런 거겠지만 정말 쿼터별로 뭔가 그 보스턴이 들고 나오는 라이언마다 뭔가 새로운 자기가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거를 들고 오면서 그런 것들이 셀틱스를 굉장히 당황하게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시리즈가 어쨌든 7차전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웃긴 거는 스티븐슨 감독도 그거에 밖에도 대응을 하더만. 그렇죠. 난 그게 멋있더만. 그게 결국 결론이죠, 인터뷰. 하지만 내가 이겼다.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가 너무 아쉬웠죠. 토론토에. 맞아요. 의 그 아이소 플레이는 스크린이라도 한번 좀 타든지 뭔가 2대2 플레이라도 뭔가 해보지 아니면 롤포스트로 그 작전 타임이 하나 남아있었을걸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임을 그런 똥슛을 쏴야 됐나. 네. 좀 약간의 라우리의 부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라우리가 빠지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정말 소름 끼치네요. 라우리의 부재. 심지어 코트 위에 있는데 우린 부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농구를 하는 건지 했는데 이제는 슈퍼스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가 시즌 전 예상보다는 더 많은 걸 보여준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럼요. 토론토가 지금 셀러리 캡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요. FA로 풀리는 선수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카솔을 포함을 해서 다음 시즌에 이제 셀러리 캡 북에서 없어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팀을 어떻게 재구성할지를 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감독이 워낙 또 역량이 뛰어나다는 게 지금 두 시즌 보여줬으니까 올해의 감독상. 어떤 선수가 들어오더라도 뭔가 조금 기대할 만한. 그렇죠. 또 이제 라우리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윈나우드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까봐야지 알 수 있는. 웨스트브루? 프로 탈락합니다. 탈락이죠. 뭐 웬만하면 귀향 보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토론토 귀향 장소인가요? 카와이도 원래 비슷한 직종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무슨 거의 유배지도 아니고 뭐. 어쨌든 토론토는 떨어졌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리빌딩하기가 좀 수월하죠. 그렇죠. 선수들이 좀 나가고 새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부의 컨퍼런스 파이널은 보스턴과 이제 마이애미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죠. 내일 모레 없고 수요일부터 내일 모레. 내일 모레부터. 내일 모레부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마이애미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또 스미스 팡님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아마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시리즈의 관건은 이제 퍼리미터 디펜스가 성공하느냐 못하냐 이 차이거든요. 보스턴이 토론토의 그 3점 슛은 굉장히 잘 찾아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롱레인지 3점 슛이 막 난무하던 그런 시리즈였는데 마이애미는 지금 뭐 플레이오프 앞으로 버블에 남아있는 팀들 통틀어서 가장 위력적인 3점 슛 팀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심지어 그 커리랑 탐슨보다 더 소름 끼치는 기록을 하고 있는 캐치앤슛 부분에서 그런 덩컨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썼거든요. 500개 이상의 캐치앤슛을 3점 슛을 시도한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45%라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셀틱스가 어떻게 방어를 하냐에 따라서 또 시리즈의 이제
뭔가 기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콜로비스는 풀리면 골스가 데려와도 잘 어울리네. 그리고 또 뱀 아데바요를 또 보스턴이 어떻게 제어할지. 뱀 아데바요를 막을 지금 현재의 프론트 코트가 마땅치 않고. 스마트 저거 스마트. 지민 버터로 막을 사람 스마트. 네. 또 스마트. 갈아먹고 스마트. 스마트와 테이텀의 어떤 에이스 대결도 재밌겠네요. 약간 버틀러와 테이텀. 그렇죠. 그렇죠. 버틀러와 테이텀. 90년대. 스마트라고 했나요? 90년대 아까 그 뉴욕 닉스 말씀하셨지만 그럼 90년대 동부 개싸움. 이런 느낌의 지금 또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터프하고 100점 미만의 이제 스코어가 나오는. 네. 뭐 3점 시야 좋지만 어쨌든 그런 개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굉장히 개싸움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동부에서 개싸움 나니까 좋아지지. 어차피 우리 팀 아니면 상관없어 빨리. 저 약간 예상은 그 버틀러와 스마트와 설전 한번 오간다. 뭐 약간 약한 척하지 마라. 너 파핑하지 마라. 그럴 수 있죠. 저는 5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일어난다. 네. 근데 이 와중에 브라운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네요. 제일런 브라운. 근데 제일런 브라운 잘했어요. 잘했죠. 몸값 했어. 이 정도면 몸값 정도는 했죠. 딱 굉장히 쏠쏠하게 몸값 정도 한 건 아닌데. 그냥 난 플레이오프는 몸값 정도 한 거 같아. 그냥 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죠. 준수했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 왜냐면 헤이워드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래도 얘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이게. 그리고 그 타이스인가요? 다니엘 좋아요. 저는 그 선수 스크린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수가 포지션을 굉장히 잘해서 선수들이 이제 잘 찔러줬을 때 이렇게 줍줍을 잘하더라고요. 집중력이 좋죠. 집중력 좋고 굉장히 탄탄한 몸을 갖고 있고. 독일 선수인가요? 그렇죠. 다니엘 타이스. 아무튼 재밌는 경기가 또 펼쳐지겠네요. 이제 덴버와 클리퍼스의 경기, 그 다음에 마이애미와 보스턴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하루 쉬고 이제 클리퍼스 레이커스 붙으면 방송 장난 아니겠다. 네. 재밌겠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 덴버가 올라올 것 같아서 더 재밌는 요상한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상상 초월하는 시리즈. 쉽게 가려고. 쉽게 덴버가 4대1로 이기고 올라가려고. 커피를 안 마시더라도 재밌는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면 르브론은 준우승이 또 쌓이거나 컨퍼런스 떨어지면 난 또 굴잡고 지름길이 최고요. 왜? 컴스 위드 위닝인데.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다음 주 기대됩니다. 소개를 다음 주에 커피 들고 오겠습니다. 커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안 와야지 빨리. 어쨌든 버블에서 열리는 지금 그 플레이오프가 코로나 사태가 없이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이대로 파이널까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저희 노아도 44회 방송까지 열심히 왔으니까 끝날 때까지 또 50회 채우죠 뭐. 거의 뭐 그럴 것 같네요.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회 방송 44번째 방송은 그러면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NBA 온 에어! NBA 온 에어 시즌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